입시에 대한 말 못할 고민. 이제 참지 말고 이야기합시다. 전국민 입시 고민 해결 프로젝트 입시왕 월간 상담소 지금 시작합니다. 펜타킬입니다. 안녕하세요. 입시왕 한희쌤입니다. 안녕하세요, 홍프로입니다. 네, 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덥다. 지금 날씨 날씨가 찌개네, 덥다고 그냥 한태균 아주. 선생님이 아 날씨도 더워 죽겠는데 이거 뭔 냄새야? 이거 양치질 안 하고 온 거 아니야? 와, 씨, 너무 불쾌하다. 빨리 나가고 싶다. 무더운 여름 입이 텁텁하고 짜증날 때는 테라브레스. 입시왕 시즌 9 고교 학점제 그리고 미래형 대입과 미래형 입시왕 지금 시작합니다. 펜타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입시왕 한희쌤입니다. 안녕하세요, 홍프로입니다. 자 미래형 입시형은 또 뭐예요 이게? 미래형 대입을 대비하는 그 미래의 입시왕이다. 네 알겠습니다. 그 조어 감각이 상당히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 요즘 뭐 신규 가입자들도 꽤 늘어나고 있는 것 같고요. 다시 이제 입시 시즌이다 보니까 본인 소개를 좀 정확하게 좀 한번 하고 시작을 합시다. 예. 입시 전문가. 예. 입시 전문가예요 이제? 예, 입시 전문가. 네. 이자 미디어 컨텐츠 크리에이터 펜타킬입니다. 네. 눈은 이제 눈 건강 때문에 쓴 거니까 뭐 또 컨셉을 잡거나 이런 거 아닙니다. 아, 예. 건강이 다시 좋아지긴 했는데 네. 다시 이렇게 하면 또 나빠질 것 같아서 그냥 일단 당분간 네. 쓰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뭐 불편하신 분들은 그냥 그 종이로 가리고 그냥 들으세요. 네, 아니면 팟빵에도 올라가니까 네. 그것만 드셔도 되잖아요. 아니 네. 왜 자꾸 메모 가지고 뭐라 하지 마세요. 팟빵도 있잖아요. 저희가 그래서 얼굴도 안 보고 들을 수 있는 미디어와 얼굴도 볼 수 있는 미디어 두 개를 올리는데요. 그거 다 관심이에요. 네. 그것조차도 선택 안 하면 예, 이 선글라스. 정도면 그 정도면 좋아하는 걸로인 줄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 역시 입시 상담, 뭐 입시 뭐 설명회 이거저거 열심히 하고 있는 아직은 이제 카메라 앞에 서기 부끄러운 입시왕 한희쌤입니다. 안녕하세요, 프로복서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영어 강사 홍프로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거 반납해 이제. 그 갱신 안 해가지고 만료는 됐는데 정확히 얘기하면은 프로복서 자격증을 가지고 있었던이죠. 만료된 자격증을 가지고 있었던. 예, 알겠습니다. 그 입시왕의 지금 여름방학 그 입시왕 아카데미가 굉장히 폭발적으로 수강생이 늘어가지고 많은 선생님들이 지금 학생들을 이렇게 가르쳐 주시고 계십니다. 8월 달에도 조금 있으면 다시 재등록 기간 열리고 있고 새로 들어오신 선생님들이 반응이 상당히 좋습니다. 네, 그래서 임장현 선생님, 수학의 임장현 선생님, 뭐 서예나 선생님, 뭐 강민채 선생님 이런 분들 다 지금 반응이 좋은 상태이기 때문에 뭐 자세한 내용 입시왕 네이버 카페 또 올라와 있고 저희가 설명회 한 건도 있으니까 올 여름 방학 때 뭐 좀 일반적인 학원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그런 학원의 수업을 한번 들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입시왕 아카데미 온 많은 관심과 사랑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입시왕 광고가 지금 너무 많아가지고 뭐부터 하죠? 뭐부터 해야 될까요? 그냥 이렇게 좀 자막으로 처리해. 자막으로 처리할까요? 그래도 한 번씩 언급을 해드려야 되니까 3년 연속 전국 취업률 1위 대학교 저희가 2번이나 갔다 오지 않았습니까? 네, 우송대. 바로 우송대학교 홈페이지에 가셔서 그 과들이나 그 학교의 입시 실적이나 이런 걸 조금 꼼꼼하게 살펴보시면 이거 진짜 괜찮은 학교다 이런 느낌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합격자 평균이 되게 낮아요. 네, 굉장히 낮은에도 불구하고 거의 막 5등급 아이들도 갈 수 있는 과가 바글바글한데 아웃풋 졸업생들의 어떤 취업률이나 뭐 공기업 합격률 뭐 이런 게 어마어마한 대학교입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재단 18 어른 캠페인 펜타킬 선생님 아직 중단 안 했죠? 네. 네, 우리 18 어른 보호 종료. 거기 몸이신 분들은 그 아름다운 데 나가면 기부자 검색 가능하거든요. 나와요? 네, 그 단위 내가 거짓말한 줄 알았냐? 근데 그 단위가 저기 좀 많이 내야지 이름 올라오는 거 아니에요? 그냥 다 올라와요. 그렇습니까? 진짜? 네. 오, 어쨌든 펜타킬 선생님도 열심히 후원하고 계시는 보호 종료 아동 캠페인 18 어른 캠페인 역시 네이버 입시왕 카페 전화해 주시기 바라고요. 전화가 아니죠. 죄송합니다. 네이버 입시왕 카페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저기 그 라파이듀요. 최고의 과외 명문 화상과외이기 때문에 부담 없이 그리고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학생들만 학교 선생님
과외 선생님으로 모시고 있기 때문에 부담 없이 이 명문대 과외 학생들을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무료로 상담도 1회, 무료 수업도 1회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라파에듀 최근에 프리미엄 과외 서비스도 출발을 했습니다. 그럼 오늘 고교학점제 방송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고교학점제를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2주차로 기획을 했고, 보통 저희가 2주차 한다 2주차요? 그러면, 네, 2주로 기획을 했어요. 2주 동안. 보통 2주 한다 그러면 한 번에 찍고 나눠서 하는데, 오늘은 그러지 않고 한 번 찍고 한 번 찍고 이렇게 할 네. 거고. 고교학점제가 지금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네. 고교학점제가 뭐 대통령 선거 기간에도 되게 중요한 네, 이슈 이슈가 중에 됐죠. 하나였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고교학점제를 뭐 전면 검토도 뭐 얘기가 나왔는데, 네. 뭐 어쨌든 뭐 제가 저희 방송에서 직간접적으로 많이 다뤘었어요. 고교학점제를. 몇 번 얘기가 나왔던 거는 같은데 이것만 막 본격적으로 저희가 자세하게 다루지는 않았죠? 최근에 따로? 가장 예. 다룬 게 이제 연초에 그 연말이라는 연초 연초 대토론 신년 토론식. 특집 대토론 예, 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예. 한 꼭지로 다뤘었고, 그래서 오늘은 아예 고교학점제에 대해서 털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털어본다. 예. 근데 이게 그 카더라 통신들이 많아요. 유튜브에 보면은 그래서 제가 터는 거예요. 정보들이 정보의 바다. 그러니까 뭐가 진짜인지도 모르고 너무 많아서 몇 개 보다 보면은 이게 더 혼란스럽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방송도 더 혼란스러운 거를 더 혼란스럽게 하는 게 목적이다. 즉 그 정도의 혼란으로는 안 된다. 교수님이 그러셨거든요. 제가 이제 공부할 때 어줍지 않은 지식으로 세상을 어지럽히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이왕 어지럽힌 거 더 어지럽게 그렇죠. 만들겠다. 이왕 어지러워진 거 한 숟갈 얻겠다. 네. 예. 국자로 이렇게 더 어지럽히겠다. 예. 그런 목적으로 제가 오늘 방송을 준비를 했고, 그 정확히는 고교학점제 내에서 대입을 다룰 거예요. 저희가 어쨌든 입시 방송이잖아요. 그렇죠. 그걸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희가 사실 입시 방송입니다. 예. 입시 방송인데, 그래서 고교학점제는 사실은 그 정책인 거고, 저희가 정책 방송은 아니에요. 그래서 네. 고교학점제 내에서 입시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를 한번 다각적인 측면에서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뭐 입시가 확정이 안 됐잖아요. 확정이 지금. 하나도 안 됐어요. 네. 확정이 하나도 안 되니까 다각적으로 다각적인 측면에서 다각도로 한번 다뤄보겠다. 그러니까 아까 약간, 제가 말씀드렸죠. 네. 또 혼란스럽게 하겠다. 소설을 한번 어느 정도는 그렇죠. 필요하네요. 추론의 영역이니까. 네. 예. 그리고 뭐 고교학점제가 뭐 이게 뭐 좋니 나쁘니 이거는 저는 관심사가 아닙니다. 예. 뭐 어떤 분들은 고교학점제를 하지 말아야 된다. 어떤 분들은 뭐 근데 솔직히 고교학점제 관련해서 다 보면 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하면 합니다. 취지는 좋고 취지는 이해하고 취지는 공감하나 시기상조다. 시기상조를 넘어서 뭐 현실 반영은 힘들다. 예. 정말 싫어하는 얘기거든요. 아니 맨날 뭐 공감하나 취지는 공감. 그럼 공감하면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취지는 공감하나라는 거는 그냥 할 생각이 없다는 뜻이죠. 그렇죠. 예, 이거는 좀 문제가 있다고 봐요. 저는 사실은 그런 어떤 그런 그 뭐랄까 그 기회주의자적 어떤 그런 편승 이런 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그걸 제가 잘은 모르겠지만 정치인들이 제일 많이 하는 말 베스트 3 중 하나예요. 기자가 마이크 갖다 대면은 일단 그 말을 내뱉습니다. 그렇죠. 취지는 좋지만 현실적으로 좀 이렇게 하잖아요. 어떤 질문, 어떤 상황에서도 크게 모나지 않게 상황을 빠져나갈 수 있는 그 말이면 다 빠져나갈 수 있어요. 웬만하면 네네. 그래서 아마 제 생각 연습하니까 자다가 툭 치면은 취지는 공감하나 현실적으로 좀 조금 어려운 야, 이 점이 자식아 있지 않나. 일어나 학교 가야지. 엄마 취지는 공감하는데 제가 현실이 좀 그렇습니다. 진짜 야, 너 내신 기간에 공부 안 해? 취지는 공감하나? 알겠습니다. 그러네. 네. 어쨌든 뭐 이게 고교학점제에 대해서 하나 더. 너 서울대 가야지. 엄마 취지는 공감하나? 그만 하시고요. 네. 어쨌든 뭐 이거 갖고 뭐 찬반 토론도 뭐 있긴 있었던 것 같아요. 몇 번 이제 뭐 공중파 TV에서 하는 것도 살짝 봤는데 뭐 이제 현재 현실이 맞네 만났네 이건 저희 관심사가 아닙니다. 예. 저희는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크게 관심이 없고 그리고 일단 이게 거의 실행되는 거 이제 아직 거의 99% 확정이라고 봐야죠. 그리고 뭐 대입을 얘기하려면 고교학점제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거를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앞으로의 대입의 방향에 대해서도 천천히 소설을 한번 써보도록 하겠다. 이런 방송이 되겠습니다. 일단 이 고교학점제가 뭐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또 이게 디테일한 그림을
정확하게 이해하시는 분들 많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예, 그거 좀 그려주시죠. 이게 뭔지. 이게 고교학점제가 특히 이제 저학년 부모님들이 되게 약간 공포스럽거든요. 고교학점제 그러면 뭔가. 근데 이게 사람의 심리죠. 새로운 거에 대한 이 공포심. 그것도 그렇고 예. 예전에 본인이 받았던 학점이 떠오르면서 예. 아, 학점? 혹시 우리 아이가 그럴 수 있죠. 학점? 그럴 수 있다고 봐. 그럴 수도 있죠. 권총 몇 개 떠오르고 이러면서 뭐 권총 맞았다. 진짜 올드한 편이다 진짜. 예, 뭐 이런 학점 빵고 났다 이런 거. 그죠? 예. 그래서 고교학점제 관련해서 이제 포털 사이트나 아니면 유튜브에 치시면 진짜로 정보가 어마어마합니다. 진짜로. 관심도 많고. 예. 예. 근데 이제 이게 예전에 우리가 중고등학교 때 그때 이제 그 사회책이나 이런 거 보면 그 엘빈 토플러라는 학자가 이름이 되게 많이 나왔거든요. 예. 기억나세요? 예. 그때 이제 정보의 물결, 뭐 사회, 하여튼 뭐 그런 거 예. 기억나세요? 제3의 물결 그거예요? 네, 뭐 어쨌든 그런 거. 몰라. 그분 한국에 오신 다음에 네. 굉장히 좋은 얘기도 많이 해주시고 예. 지금 이제 고인이 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예. 그래서 저는 그때 그 핵심적인 내용이 그 정보의 혁명, 앞으로는 이제 뭐 정보화 사회가 된다 막 이런 얘기가 그쵸. 막 써있단 예. 말이야 책에. 근데 나는 그게 뭔 개소리인가 했단 말이야 그때는. 그쵸? 예. 그게 뭔 소리야? 정보화 사회가 뭐야? 정보화 사회가 도대체 뭔 소리야? 근데 지금 보면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그죠? 네. 근데 이제 정보라는 게 아까 홍 프로생도 얘기하셨겠지만 필요 이상의 정보도 많고 아예 잘못된 정보도 많습니다. 특히 저는 입시 관련, 교육 관련 정보가 그런 특징을 보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자동차를 중고차가 하나 있어요. 이게 중고차입니다. 그러면 중고차 딜러가 이 차에 대해서 가져야 되는 정보가 있고 나같이 이제 일반 구매자 입장에서 가져야 되는 정보가 있거든요. 일반 구매자 입장에서 가져야 되는 정보는 뭐예요? 일단은 가격이 얼마냐. 그렇죠. 이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디자인이 어떠냐. 그리고 뭐 그 다음에 뭐 옵션이 잘 붙어 있냐. 네. 그러니까 사실은 차 알못들이 중고차 사러 가면 뭐 하는 줄 아세요? 뭐 디자인 보고 시승해보고 디자인 하는 거죠. 보고 네. 시동 걸어보고 깜빡이 켜보거든요. 네. 네. 깜빡이를 왜 켜는가? 그러니까 그러한 어떤 기본 장치들이 잘 돌아가는지 확인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중고차 딜러 입장에서는 이미 다릅니다. 정보가. 일단은 자동차 원부, 그다음에 이제 보험 이력, 그다음에 막 이런 거 저런 거 막 뜯어보고 막 본넷 열어보고 이제 네. 이런저런 막 다 막 이렇게 엔진 오일도 집어넣어가지고 체크해보고 이런 정보가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필요한 것만 알면 되는데 특히 이 대입, 특히 고교학점제 정보는 너무 필요 이상으로 많이 들어가고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네. 그래서 제가 정확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근데 알겠습니다. 이거 정리해주겠다는 내용인데 그 제가 어제 밤에 원고 읽어보다가 네, 잠들었어요. 네. 네. 제가 요즘 너무 많아갖고. 불면증이 시달리는데 네. 이해도 그렇고 어. 그렇게 그 뭐랄까 내용이 쉽지가 않아요. 아, 네. 그렇습니까? 네. 쉽지가 않아요. 그럼 펜타케 선생님이 홍프로가 이제 두 번 다시 잠들지 않게 쉽게 좀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네. 자, 같습니다. 일단은 고교학점제를 이제 진행하는 주체가 일단 첫 번째 학생들 있죠. 학생 학부모. 네. 고교학점제를 이제 받아들여야 되는. 그다음에 고교학점제를 추진하는 뭐 교육부, 교육청, 행정기관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거를 나눠서 이해를 하셔야 돼요. 나눠서. 자, 예를 들어서 고교학점제가 되면 뭐 선생님들이 뭐 공동 교육 과정에 필요한 뭐 고교 순환제 이런 정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고교 순환제 뭐 과목 선생님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학부모가 굳이 알아야 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는 굳이 알 필요 없다고 봅니다. 뭐 그렇죠. 수요자 관점에서는 뭐 고교를 순환하든 뭐 그렇죠, 맞죠. 뭐 하든 네. 뭔 상관이야. 내가 그게. 고교를 순환하는 게 아니면 상관없단 네,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정보를 좀 구분해서 이해를 하셔야 돼요.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우선은 이 고교학점제 관련돼서 지금 가장 그 강력한 오피셜 자료를 먼저 말씀드리면 21년 작년 9월 22일에 배포된 고교학점제 단계적 이행 계획 발표가 있습니다. 네. 예, 그걸 아마 두 분도 보셨을 거예요. 본것 같아요. 예. 예. 그러니까 그 내용은 대부분 오피셜한 내용인데 제가 그거를 몇 번이나 꼼꼼히 봤는데 이런 결론을 냈어요. 아, 대부분의 학부모 학생 입장에서는 굳이 이해할 필요가 없는 정보구나. 예, 이런 결론을 냈습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해를 하려고 하시거나 그걸 가지고 뭐 유튜브나 뭐 포털 사이트에서 정보를 얻으려고 정보를 생산하는 입장에서는 분명히 어려울 수 있다. 네. 그래서 결론부터 알려드릴까요? 네. 네. 일단 결론은 크게 바뀌는 게 없습니다. 이게 제 결론입니다. 고교학점제가 네. 아니 지금 뭐 난린데 건국일에 지금
그 단군 이래 최고의 교육 혁명이 일어난다. 뭐 이러고 있는데 지금 뭐 바뀌는 게 없다고 그러시면 어떡합니까? 단군 이래 최대의 교육혁명은 조선 건국하면서 과거제도 실시된 거거든요. 물론 고려 말 때부터 실시됐지만 네, 어쨌든 네. 네. 갑자기 쑥 들어오니까 약간 네. 당황스럽네. 그 고교학점제 자체는 제가 봤을 때는 학부모 학생 입장에서 이해될 내용은 거의 없어요. 그냥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제가 봤을 때는 크게 바뀌는 게 없어요. 네. 네. 이게 실제로 지금 고교학점제가 한국이 창조한 게 아니라 이걸 시행하는 여러 나라들이 있죠. 네. 그리고 실제로 부모님이나 학생이나 거기서 유학하고 온 친구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네. 저는 유학하지 않았지만 그 시스템 알고 있기 때문에 저 같은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공포스러워요. 우리나라 교육 시스템은 네. 주로 미제 걸 많이 뺏기나요? 미진가요? 예전 초반에는 예. 유럽 그 중에서 유럽. 이제 독일이나 이런 나라 롤모델 많이 삼았거든요. 네. 그러다 이제 독일 유학파들이 점점 이제 2차 엘리트들이 세계대전 이후로 이제 미국으로 유학하면서 이제 영미권을 많이 이제 롤모델을 삼았는데 한스 봐 저기서 돌아가는 그 고교학점제 시스템은 학교만 딱 보는 게 아니라 그 나라 사람들의 사고 방식 또는 문화 또는 뭐 대입 거기는 초중고가 같은 학교에 있잖아요. 그래서 뭐 K1학년, K2학년 막 그런 식으로 쓰거든요. 예. 아니 이게 뭐 그 나름 장단점이 있어. 그럼 이거를 한국에 적용을 해. 이게 사이즈가 안 나오는 거야. 왜냐면은 우리는 전혀 다른 시스템인데 그렇죠. 고교 초중도 아니고 고교만 딱 학점제로 넣는다? 아, 이거 어떻게 넣지? 이게 들어갈까? 그리고 또 고교학점제 관련해 갖고 제가 제일 많이 본 거는 어느 고등학교가 유리하냐 고교학점제 시스템 하에서. 그죠? 그래서 지금 뭐 온갖 설명회 영상을 싹싹 보면은 2025 대입 그 이미 나와 있어요. 그 2028 대입이 2028 대입이 거의 뭐 나와 있는 것처럼 얘기하면서 무조건 무슨 고등학교를 가야 된다. 네, 뭐 일반고로 가야 된다 아니면 특목 자사고로 가야 된다 무조건 외고를 가야 된다 무조건 영재학교를 가야 된다 네. 뭐 등등 그런 이제 식의 얘기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네, 많습니다. 그게 주류입니다. 예. 그래서 결론은 어쨌든 부모님들께서 우려하시는 만큼 천지개벽 수준의 변화는 없다. 오히려 제가 살면서 가장 큰 그 행정적 변화는 이거였거든요. 그 주소가 도로명 주소가 도입됐을 때요. 도로명 주소가. 그 좀 그때가 제일 힘들었고 그 다음이 이제 그 의약 분업했을 때. 아니 병원에서 약을 안 줘? 가 사라고? 막 이랬을 때 두 개. 왜냐면 금융실명제는 전 겪어보진 않았으니까 어렸을 때라서. 그 정도 급은 아니다. 그 정도 그 정도급은 절대 아니다. 네. 그러면 제가 설명을 좀 이해를 해주세요. 가장 예. 핵심적인만 설명을 드릴게요. 고교학점제의 핵심은 이겁니다. 단위가 학점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교학점제입니다. 뭐라고요? 단위. 아 지금은 4단위, 3단위 그렇죠. 이런 명칭을 쓰는데 고등학교에서 네, 그게 학점으로 이름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고교학점제입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네. 맞는 얘기예요. 네. 되게 중요한 거고 근데 지금은 정해진 수업 시간표를 학생들이 따라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대학생들은 본인의 시간표를 짜죠. 예컨대 같은 수학 상수업이 있는데 새 교수님이 열린다. 그럼 내가 듣고 싶은 내가 시간대 교수님을 학생들이 초이스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고등학교에 들어오는 게 사실 고교 시스템, 고교 학점제인데 그 다른 나라는 그렇게 하고 있죠. 근데 이걸 과연 한국에서 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이 전 제일 걱정이긴 하거든요. 우리 문화권에서 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고등학생들이 ABC 선생님이 있는데 전 이걸 무조건 한다고 봅니다. 이게 잘 될까? 무조건 됩니다. 네. 학점이라는 명칭이 들어간 게 그렇죠. 제일 큰 변화다. 학교생활기록부를 보시면 학점이라는 단어는 거의 없거든요. 공식 명칭이 없어요. 단위라는 공식 명칭이 있어요. 특히 그 단위가 어디 들어가냐면 성적표에 들어가요. 네. 뭐 과목 그다음에 이제 단위가 3단위, 4단위 이렇게 들어가는데 그죠? 단위가 뭐냐 이거예요. 단위가. 부모님들이 단위가 학생부에 상당히 많이 기록돼 있지만 단위는 별로 신경 안 쓰시거든요. 왜냐하면 교과 성적에서 등급이나 이런 것들이 눈에 들어오지 단위는 안 들어온단 말이야. 그래서 나중에 단위를 부모님들이 이해하시는 경우는 나중에 고3 때 돼서 교과 전형 쓸 때 단위별로 내신이 좀 다르다 뭐 이렇게 받아들일 때 단위가 보통 있지 그 전까지는 단위라는 단어를 보통은 잘 이해를 못 하세요. 예. 단위를 이해를 해야 돼요. 단위가 뭡니까? 단위가 쉽게 설명해 주세요. 네. 단위가 뭡니까? 수학 3단이다. 예를 들어서 문학이 3단이다 그러면 일주일에 문학이 3시간이라는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 옛날에 갑자기 학교 시간표 떠오른다 나 예. 고등학교 때 항상 월요일 1교시가 HR이었어요. 뭔지 모르는 HR. 그다음에 자습이라는 얘기죠. 국체미 양 사과 뭐 이렇게 돼 있었잖아요. 네.
거기에 이제 국이 몇 번 써 있느냐 일주일에. 그렇죠. 예. 그게 핵심입니다. 내가 그래서 수학원 4시간 들으면 4단위예요. 그렇죠. 4단위. 그래서 이거를 그냥 학점으로 바꾸는 거예요. 네. 바꾸고 그 다음에 이 학점 그냥 단위수를 졸업 단위수를 줄이겠다. 이게 고교학점제의 가장 본질이고 핵심입니다. 아 그게 다예요? 네, 이게 다예요. 그러니까 이게 핵심이에요. 그냥 핵심적인 것만 설명드리면 단위를 학점으로 바뀌고 그걸 좀 줄일게요. 졸업하는데. 근데 부모님들이 그 단위 같은 건 왜 잘 모르시냐면 분명히 고등학교 졸업하려면 이수 단위가 있거든요. 근데 어떤 부모님도 우리나라 부모님들이 고등학교 가면서 아, 얘가 고등학교 졸업할 수 있을까? 이런 걱정 안 한단 말이야. 네. 그냥 학교 수업을 들으면 성적 무관하게 졸업이 된단 말이야. 그래서 보통 단위란 걸 신경을 안 썼는데 이제 그거를 학점으로 바꾸겠다 이름을. 예,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그럼 오늘 방송 끝난 겁니까? 예, 사실 이것만 끝난 거예요. 이해합니까? 여기까지만 하면 솔직히 요 정도만 이해하셔도 전 된다고 봐요. 근데 단위를 학점으로 바꾸면 뭐가 좋아요? 자, 뭐가 좋은지 아주 좋은 질문이었어요. 그러니까 뭐가 좋아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린 고교 학점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단위를 학점으로 바꾸는 겁니다. 안 바꿀 거면 고교 단위제를 했겠지. 그러니까 뭔가 대한민국 교육 시스템을 예. 더 질을 떨어뜨리거나 예. 나쁘게 하진 않을 것 같아. 아 그렇지. 이 수많은 어떤 고급 인력들이 머리를 맞대고 해서 맞대고 해서 고교 학점제가 우리 나아갈 방향이다까지는 다 합의가 된 것 같아. 네. 그러면 단위제보다 학점제가 왜냐면 뭐가 좋냐? 단위라는 명칭이 이게 일단 직관적으로 이해가 좀 떨어지잖아요. 어렵지. 이것도 단위 하니까. 일제 잔재인가요? 이거 뭐 그 나카무라 상이 만든 걸 수도 있고 이런 표현은 그래서 학점이라는 이제 국제적으로 좀 더 이렇게 이해 가능한 표현으로 일단 바꾼다. 직관적이고 그리고 지금 아까 살짝 얘기를 했는데 지금 기존에는 204단위를 이수했어야 되나 보네요. 고등학교 네, 졸업하려면 졸업하려면. 204단위를 이수를 해야 네, 이게 돼요. 좀 줄어듭니까? 이거를 지금 192단위 즉 192학점으로 줄이겠다는 얘기예요. 이거 우리 그 대학교 생각으로 하면 땡큐네. 그렇지. 그 필수 이수 학점 준 거잖아요. 예, 근데 아니 뭐 이거 뭐 얼마나 준다고 그래? 뭐 10, 오. 야 12 12학점이 주는 거잖아. 주네요. 근데 이게 한 학기 단위로 이게 매주 듣는 거라고 생각하면 엄청나게 주는 거예요, 이게. 우리 생각하면 그러면 한 12학점 빠지면 벌써 한 며칠 노는 거잖아. 12학점 빠지면 제가 가장 적게 들었던 학점이 12학점이거든요, 한 네. 학기에. 한 학기 쉴 수 있어. 네. 졸업 좀 늦게 해보려고 그렇게 들은 적이 있는데 어쨌든 이게 사실 엄청난 기간입니다. 그래서 그럼 학교가 뭐 며칠 안 가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 그러면 줄어들면 그만큼 학교를 좀 늦게 가거나 일찍 나오냐 이거예요, 학교에서. 그게 아니라 그 시간에 이제 진로 관련된 교육을 하겠다. 뭐 창의적 체험 활동 뭐 예, 이런 이제 이제 진로 시간을 교육. 듣겠다. 지금 이제 키워드가 이제 진로 교육 되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애들이 다 취직 못하고 이러니까. 정리하면 단위를 학점으로 바꾸고요. 그거 좀 졸업 필요한 학점 줄이고요. 그 시간에 진로 교육을 좀 다양하게 해볼게요. 진로 교육이 뭔데요? 이미 중학교들이 지금 하고 있어요. 네. 지금. 예. 고등학교도 지금 많이 하고 하고 있습니다. 있고 뭐 예. 중학교는 더 적극적으로 뭐 진로 학기제도 하고 있잖아요. 지금. 예, 자유학기제. 예, 그러니까 이제 약간 그런 식으로 변화를 주겠다는 게 이 고교학점제의 핵심입니다. 예, 정확히 얘기하면 진로가 뭔가 핵심이 된 이 학제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단위를 학점으로 바꾸고 학점을 좀 줄이고 진로를 하겠다. 여기까지는 다 이해가 되는데요? 그러니까 모든 예. 사람들이 다 이해할 것 이 같은데. 정도면 50% 이해한 거야. 진짜? 고교학점제. 오. 아니 뭐 선택 과목이 어쩌고 뭐 이게 뭐 심지어 낙제도 생긴다. 네. 학점제니까 F 맞고 아웃되는 거 아니야? 네. 유급되는 거 아니야? 난립니다 지금. 그래서 이제 그걸 좀 추가적으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네, 그래서 네. 여기까지 이해하면 사실 반 이해했는데 이제 부모님들이 이제 고교학점제 막 정보 보면서 어려워하는 게 뭐 거기 보면 미이수라는 단어가 있거든요. 미이수. 그러니까 미이수. 그러니까 뭔가 이거를 야 학점을 못 따면 우리 알잖아. 학점 못 따면 F 맞으면 어떻게 돼요? 재수강. 재수강이잖아요. 네. 그거는 못 따는 거잖아요. 내 학점이 없는 거잖아. 네. 그런 생각이 들면서 야 그럼 이렇게 돼버리면 고등학교도 졸업 못하는 거 아니야? 우리 애? 그 F가 페일의 약자잖아요. 네. 페일은 실패거든요. 네. 넌 실패자야. 네. 딱 찍어주는 거야 이렇게. 루저, 실패자. 몇 개 받으셨습니까? 졸업할 때? 기억이 잘 안 나요. 아니, 근데 그거 어차피 F 몇 개 받으면은 받았어요? 난 하나 있는 것 같아. 하나 있었어요? 하나 있었어. 근데 F 받는 어차피 이거 사라지는 거지 기록이 남나요? 그 과목이 근데 어쨌든 과목 받은 적이 있냐? 삭제가 대학마다 되는데. 조금씩 시스템이 다르더라고요. 아, 진짜? 예. 간 적이 있냐 이거야. 예.
그래서 어쨌든. 이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선택 과목. 지금 이거 관련된 정보가 되게 많거든요. 맞습니다. 뭐 선택 과목 이제 앞으로 뭐 고교학점제에서의 어떻게 선택해야 되고 뭐 대부분 이런 내용이에요. 진로에 맞는 과목을 선택해야 된다. 이런 내용인데요. 어쨌든 그거를 좀 조금만 더 다뤄보면 네. 일단은 학점 이수가 실패하면 F 학점 그냥 대학으로 치면 미이수 이거 진짜 고등학교 졸업 못하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네. 이거 갖고 공포 조장을 엄청 하고 예. 그 뭐 제가 몇 개 본 유튜브에서는 이것 때문에 일반고 가면 안 된다. 네. 왜냐하면 미수자들이 바글바글하면서 수업이 개판 분위기가 더 개판이 될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몰아가더라고요.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럴 일은 없다. 그러니까 미이수라는 건 정확히 뭐냐면 예를 들어서 지금도 등급제잖아요. 근데 솔직히 뭐 수학 1인데 뭐 7, 8, 9등급 학생들은 수학 1이 제대로 됐다고 보나요? 못 됐다고 보나요? 사실 못 됐다고 보는 게 맞잖아요. 네. 일반고에서 수학 1이 7, 8, 9등급이면 수학을 사실 포기했다고 보는 게 맞잖아요. 일반적으로는. 네. 근데 네. 지금 고등학교 시스템에서는 그런 아이들을 그냥 넘어가는 거야. 그렇죠. 아무런 구제 없이. 근데 고교학점제에서는 이런 학생들을 미이수 처리한 다음에 한 번 더 교육시키겠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게 졸업을 안 좀 시키겠다는 게 아니라 학점을 안 주겠다는 게 아니라 따로 불러서 나머지 교육을 한 번 더 하겠다는 얘기예요. 근데 논리적으로는 미이수 처리가 됐는데 그 아이가 그 보충 교육을 선생님 제가 많이 바쁩니다. 요즘 네. 지역 관리를 좀 해야 네. 되거든요. 네. 그래서 안 받으면 네. 미이수 처리가 되면 학점 이수가 안 되긴 합니다. 그때 했잖아요. 고등학교도 지금 고등학교도 제가 좀 바빠가지고 학교를 못 나가겠어. 그럼 졸업이 안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결론은 그냥 학교를 계속 다닌다. 그러면 졸업을 못하는 일은 없어요. 그러니까 결론은 똑같아요. 지금이랑 이것도 미이수 처리된다 그래서 학점이 펑크 나서 뭐 학년 진급이 안 된다거나 그런- 졸업이 늦어진 거다 이러진 않는다.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가능은 해. 네. 체계상으로 저도 그 문건을 읽어봤는데 논리적으로는 그 문구상으로만 보면 만약에 미이수가 된 다음에 그 아까 말씀하신 그 교육을 우리가 안 받아. 그러면 학점 이수가 안 돼 버리는. 그러면 이제 유급은 모르겠고 졸업이 늦어질 수도 있겠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이게 논리적인 게 아니라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냥 학교를 다닐 생각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도 학교를 다닐 생각이 없으면 졸업이 안 돼요. 지금 고등학교도. 근데 다닐 생각이 있으면 졸업이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차이가 없다. 지금. 그래서 그 부분은 크게 걱정하실 필요가 없고 네. 가장 이제 고민하시는 게 이제 고교학점제 내용에서 과목 선택입니다. 이게 뭐 엄청 복잡해지고 뭐 네. 저희 때 막 수강 신청 막 이런 거 막 PC방 가서 하나요 요즘도? 뭐 어디 가세요? 요즘도 PC방 가서 한대요. 그래요? 빨리 해야 이제 해야 되니까 된다고 막 PC방 가서 하고 한대요. 우리 대학 때 생각하면 과목도 엄청 많잖아요. 형 저기 뭐야 그 손으로 수기로 학점 신청한 거 아니야 고교한테 거짓말하고 있네. 어? 이거 손으로 했잖아. 형. 이거 손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낸 거 아니야? 졸업해야 되는데 수학 시험 못 하잖아요. 네. 교수님 찾아가서 넣어달라고 읍소리해야 돼요. 그래. 막 그런 거 생각나는데 자네는 미리미리 잘 듣지 왜 지금 와서? 어? 맞아. 네. 고교학점제 하면 벌써 그런 좀 복잡한 생각이 좀 든단 말입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근데 이제 아까 한희생께서 얘기하셨잖아요. 우리 고등학교 다닐 때는 선택이 없었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선택은 딱 두 가지 중에 하나였어. 너 문과야 이과야. 이 선택만 하는 거야. 나는 불어반 1어반이 있었어. 아 그 반도 네, 있어. 좋은 학교였네. 그러니까 4등분 했어요. 네. 불어반 1어반에 문과 이과 선택을 했어요.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문과냐 이과냐 하고 문과면 뭐 앞반, 이과면 뒷반 이렇게 그렇죠. 몰아놓고 그리고 이제 3월 2일 날 학교 가면 앞에 칠판이 있고 오른쪽에 이제 그 시간표가 딱 그래서 붙어 시간표 딱 있습니다. 붙어 있죠. 예. 그거 이제 이렇게 받아 적거나 그래서 이제 그거 받아 적으면 그게 시간표예요. 근데 다 받아 적었는데 갑자기 담임 선생님 모셔가지고 야 이거 아니야 미안 새로 붙이죠. 새로 받아야 돼요. 이런 거 경험 없어요? 예. 추억 돋네요. 그 정도. 그러니까 문과 이과를 선택하면 시간표가 따라왔단 말이야. 근데 지금은 고교학점제 내에서는 그게 아니라 내가 과목을 선택하면 그 과목 정체성에 따라서 내가 자연계열 학생이 되는지 인문계열 학생이 되는지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아니 말만 들으면 되게 복잡해 보이는데요. 복잡하죠. 예. 그러니까 지금은 옛날에 문과 이과 마냥 선택했는데 지금은 과목 선택을 다 해야 돼. 고교학점제 내에서는. 그런데 이것도 사실은 부모님들이 막 고민하실 필요가 없는 게 예. 지금 현재 고등학교도 이러고 있다니까요. 지금 아니죠. 지금도 고등학교 딱 가면 이렇게 주어지지 않습니까? 주어진 것도 있는데 네. 아니 고교학점제 됐다 그래서 뭐 1부터 막 100까지를 다 선택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지금 현재 고등학교 다니는 학생들도
1학년에서 2학년 올라갈 때, 2학년에서 3학년 올라갈 때 과목 선택하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탐구 같은 거 선택지가 많고 그다음에 뭐 수학, 미적분, 확통, 기하 이런 것 중에 막 선택한단 말이야. 네. 그러니까 물론 되게 일부만 선택합니다. 그리고 되게 뭐 선택권이 많지 않고 네. 그다음에 선택인 것 같은데 선택이 아닌 것 같은 뭐 그런 선택도 있어요. 그러니까 1학년 과목은 뭐 거의 똑같고 네. 전국에 있는 대부분 학교들이 거의 네. 똑같고 2학년 올라가서 보통은 이제 국어는 뭐 문학과 독서, 그렇죠. 네. 수학은 수학 1, 2, 네. 뭐 영어는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영어 뭐 이렇게 하고 사탐 과탐 정도만 이제 나눠지잖아요. 그렇죠. 사탐 보통은. 과탐 나눠지고 네. 뭐 그 과탐 안에서 뭐 물화생을 하느냐, 화생지를 하느냐, 화생을 하느냐 이제 이런 정도의 변수가 보통은 있고, 근데 또 일부 학교는 이제 이게 세팅이 돼 있는 상태로 그렇죠. 내려오는 학교도 가끔 있습니다. 선택인데 선택이 아닌 것 같죠. 뭐 네. 예를 들어서 3학년 1학기 과목 선택이 확통이랑 미적분 중에 택일 이렇게 적혀 있어. 예. 그러면 그거 선택 아니거든. 확통이랑 미적분 중에 택일이면 야 문과 가고 싶은 애들은 확통 들으라는 얘기고 네. 자연계 가고 싶은 애들은 미적분 들으라는 얘기야. 제가 최근에 본 거는 또 자연계 아이들한테 확통을 이수를 강제를 하는 뭐 그런 학교도 있어요. 이런 학교도 예. 몇 개 봤어요. 막 예. 그러니까 지금은 과목 선택을 합니다. 저희가 문과 이과만 선택하면 무조건 과목이 다 똑같이 다 오는 게 아니라 지금 어느 정도 과목 선택을 해요. 그래서 지금도 고교학점제가 부분 도입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 오피셜 자료를 보면 지금 고교학점제 부분 도입 기간이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그런 표현도 있구나. 예 지금 부분 도입도 약간 이게 혼란스러워하셔가지고 선생님 우리 애가 이제 내년에 고1인데요. 그러니까 고교학점제 부분 도입된다고 하는데 실시된다고 하는데 내년부터 예? 고교학점제가 내년부터 바로 실시된다고? 예 부분 도입된대요. 그러니까 이걸 잘못 이해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도 지금 부분 이미 도입입니다. 도입이 돼 있죠. 예, 네. 그러니까 선택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실제 고교학점제가 전면 시행됐을 때는 단위가 학점으로 바뀌고 선택권이 엄청 늘어날 겁니다. 네. 실제로. 근데 지금도 어느 정도 선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부분 도입됐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예. 어쨌든 뭐 지금도 선택은 하고 있는데 이제 네. 저희가 뭐라고 해야 되나 상상하는 고교학점제의 모습은 이런 겁니다. 우리 아이는 반미 제국주의자야. 나이키 이런 걸 싫어하고 막 반미 제국주의라서 영어 단어 암기 뭐 이런 거 너무 싫어해. 그래서 우리 아이는 대신 수학이나 뭐 세종대왕을 사랑해서 국어만 듣고 싶어해. 그리고 과학 이런 것도 그 미국의 냄새가 난다. 싫어합니다. 근데 이과를 가고 싶어요, 심지어. 근데 우리 아이가 국어랑 수학이랑 사회만 잔뜩 이수를 한다. 안 됩니다, 그거는. 이런 그림이 그려지거든 지금. 예. 이게 그러니까 뭐 이제- 왜냐면 이제 자유롭게 한다고 하니까. 아, 우리는 수학 못하니까 야, 수학 다 빼버려. 수학 빼고 그냥 영어 다 빼고. 예, 그러니까 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예, 그렇게 하지는 않고요. 네. 그냥 기본적으로 과목 선택의 권한이 늘어난다고 하니까 이제 뭐 2학년 때부터 진짜로 과목 선택이 엄청 늘어날 거예요. 근데 지금도 부모님들이 막 과목 선택 고민 많이 하시거든요. 네. 사실상. 근데 뭐 그거는 이제 성적 관련 고민이긴 한데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선생님 복잡하다는 거예요. 선생님 과목 복잡하죠, 선택이 지금. 많아야 된다는 선생님 진로가 있어야 되고 그 진로에 맞춰서 네. 개설이 된 과목을 설계를 잘해야 된대요. 이제 선생님 어떡합니까? 이제 이런 내용인데 제가 이제 이것도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김밥 천국 마냥 학교에서 막 김밥 천국 가면 그 메뉴 그 지에 엄청나게 메뉴가 많죠. 난 그거 진짜 막 혼란스럽죠. 공포스럽잖아요. 그거 실제로 존재하는 음식인가 의심스러운 거 다 존재해요. 다 너무 많아가지고. 예. 예. 다 존재한단 말이에요. 길에도 김밥 천국이잖아. 천국이잖아. 천국. 다 있다. 금은부화가 다 있다. 천국.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막 해주겠냐 이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혼란스러워 있는데 당연히 학교에서 과목 선택에 대한 가이드를 다 해줄 겁니다. 그러면 고교학점제가 아닌 거 아니에요? 가이드라는 거는 결국에는 학교에서 정해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100%를 다 정해주는 게 아니라 그렇죠. 이제 학교를 만약 고교학점제가 시행이 돼서 이제 2학년 때 이제 과목 선택을 하기 시작하면 네네. 그냥 학교에서 자 종이 딱 주고 여기 진짜 말 김밥 천국 메뉴판 같이 주고 고르세요 어머니 먹고 싶은 거. 발을 정타 쓰는 거죠 예. 이제 딱 두 개. 발을 정자 이렇게 썼나? 막 그냥 숫자로 적으면 안 되나? 막 이렇게 이제 그런 고민 해본 적 있어. 순간적으로 정작 헷갈려가지고. 그러니까 그렇게 할 게 아니라 보니까 그 교육청에서도 이미 그 고교학점제 관련된 영상을 많이 만들고 있거든요. 네네. 거기 보면 선생님들도 혼란스러우니까 이런 고교학점제 시스템이 어떻게 될지 뭐 예시 영상이 있어요. 지금 그리고 이미 특성화고는 하고 고교학점제가 전면 시행되고 예, 있으니까. 일반 고등학교도 예. 몇 개 하고 있고요. 그래서 가이드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
그러니까 이제 김밥 전국 메뉴판 같은 게 아니라 자 여기서 몇 개 선택하셔야 되고 자 여기서 몇 개 선택하셔야 되고 최소한 이런 건 듣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머님. 그러니까 이런 식의 가이드가 내려올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선택권이 좀 더 많아지긴 하지만 그렇게 막 혼란스러운 상황은 아닐 거다. 그러니까 저도 이거 뭐 결론 저도 같은 의견인데 그냥 현재랑 별 차이가 없을 것 같아요. 차이가 없어요. 네. 제가 봤을 때는 일단 큰 차이가 안 고객점제 나고. 시스템만 놓고 보면 예. 그리고 뭐 어마어마하게 대단한 과목들이 막 엄청나게 생기는 게 아니거든요. 네. 뭐 19세기 영미 소설에 의해 막 이런 이제 뭐 수학 3, 수학 4, 수학 5 뭐 그런 게 아니고 일반 선택, 진로 선택 과목은 거의 동일합니다. 기존의 시스템과 이제 동일한 상태에서 요거에 대한 이제 선택권을 준다고는 하지만 결국에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대입이라는 네, 소위 말하는 이제 학생부 종합 전형이나 뭐 학생부 교과 전형에 필요한 이수 단위나 뭐 이런 것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다 결국에는 그 틀을 그대로 따라갈 수도 있겠죠. 따라갈 물론 수 있어요. 예. 펜타킬 같은 창의적인 학생이 선생님 저는 미국이 싫습니다. 영어는 다 빼겠습니다. 저 마르크스와 레닌주의에 대한 과목이 왜 개설되지 않았죠? 그래서 볼셰비키 혁명사 왜 개설되지 않았죠? 영어를 예를 들어서 진짜 극단적인 상황에서 가정하면 다 빼버리는 것도 가능은 해요. 논리적으로는 이것도. 예. 논리적으로는 가능하지만 근데 예를 들어 그렇게 빼버리면 대학이 좋아하겠냐는 네, 얘기예요. 맞죠. 그래서 어느 정도 분명히 제가 보니까 지금 교육부에서 일을 많이 하고 있어요. 교육부에서 일선 교육청이랑 학교에서 이미 많은 수의 연수와 사전 조사와 교육을 이미 많이 실시하고 있고 그다음에 고교학점제 시범학교 선도학교 그래서 네. 이미 많은 것들을 해왔고 이거를 지금 특성화고에 먼저 도입을 하고 근데 그것도 좀 그렇죠. 문제지. 특성화고는 봉이냐 호구냐? 네. 근데 뭐 어쨌든 이걸 도입하고 그것도 시행착오를 거쳐서 이제 2025년에 안착시키겠다는 내용이니까 부모님들이 걱정할 것만큼 그렇게 무슨 뭐 서부 개척 시대가 일어나진 않는다. 그리고 막 우리는 교수님도 골랐잖아 대학교 때 뭐 무슨 교수님이 막 학점 잘 같은 준다. 과목인데도 교도가 다른 것도 있었어. 학점 잘 준다. 그럼 막 몰려가지 않습니까? 선배님들이 네. 그 가이드라인에 아주 충실하게 야 A 그 뭐 한희 교수 야 저 옆에 저거 가르쳐 인간 수면제 저거 뭐 이런 식으로 다 가이드해 줍니다. 야, 저희도 그랬어요. 네. 야, 저 선생은 여학생 아니면 학점 따기 불가능해. 듣지 마. 야, 저 선생님은 한 달에 딱 한 번씩 술 먹자 그러는데 먹으면 A고 안 먹으면 C야. 이렇게 읽었다고. 근데 이제 그 정도의 선택권은 주어지지 않습니다. 고등학교에서는 네. 그냥 과목 정도 강사나 교수를 선택하는 권한은 없겠죠, 당연히. 근데 이게 이제 올해 시행이 됐던 나라들 있잖아요. 부작용이 있습니다. 뭐야? 뭐 미국 이런데 네, 사실은 영미권에서는 다 이렇게 하니까. 그 나라도 보면은 다 100개를 주고 100개를 네가 원하는 거 선택해가 아니라 기본 필수 과목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학년별 뭐 들어야 되는 거. 그건 당연히 듣는 겁니다. 전필. 그러니까 내가 표시하는 건데 그건 표시해야 되는 거예요. 강제로. 예컨대 우리 뭐 프로그램 설치할 때 yes, no 물어보는 거 있잖아요. 네. yes 해야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학교마다 또는 학년마다 기본 공통 과목이라는 게 있고 해야 되는 게 있고 그리고 아이들이 이제 대학을 진학하냐 또는 취업을 가냐 어느 과를 가냐에 따라서 들어야 되는 과목들이 좀 정해져 있어요. 네. 근데 이게 몇 년 지나다 보니까 모이는 거예요. 어느 대학의 어느 분야를 가는 아이들은 저 학교가 잘하더라. 고등학교 졸업하고 일반 대학교 진학이 아니라 취업 쪽으로 가는 친구는 저쪽 학교의 커리큘럼이 잘 돼 있다. 이게 막 해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은 오히려 좋은 거 아닌가요, 그러면? 좋을 수 있지만 그 학교가 이제 뭐랄까요? 고교 서열화가 되는 거죠. 가서 미국은 고교 서열화가 엄청 잘 돼 있죠. 잘 돼 있다. 그러니까 일반 그 기조 학교라고 불러도 되죠. 사립 명문고 있잖아요. 명문고와 아닌 게 확 차이가 나죠. 학비 어마어마하고 기조 학교 기조. 네, 거기 가는 친구들은 어떤 그 이후의 어떤 졸업 후 진로가 어느 정도 정해져 있고 뭐 일반 공립학교 또 어디 있는 공립학교나 뭐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어요. 우리나라에 적용을 하면은. 그래서 이게 어쨌든 선택권이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이드가 있고 어느 정도 부모님이 혼란스럽지 않게 선택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놓고 보면 고교학점제가 시행돼도 부모님들이
겪어야 되는 큰 혼란은 없다. 그러니까 저는 미국 뭐 이런 거랑은 좀 완전히 다른 상황일 것 미국은 같고, 예, 아메리카 스타일이 아니지 미국은 지금 않습니까? 아메리칸 예. 스타일은 지금 다 뭐 방탄조끼 입고 등교하잖아요 지금. 그건 팩트예요. 예, 지금 진짜 쓸데없는 얘기 하지 마시고 그래서 고교학점제가 뭐 선진국에 뭐 어떻게 돌아가네 마네 이런 건 이제 너무 먼 이야기고 일단 저도 마찬가지인 게 현행 고교 그냥 그 뭡니까 선택 과목 시스템 2015 개정 교육 과정에 의한 뭐 진로 선택 뭐 일반 선택 이런 선택 과목 시스템에 아주 조금 더 자유도가 부여되는 것처럼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조금은 아니고 많이 부여될 거야. 많이 부여되는데 이제 그러면 조금이라고 봅니다. 예. 저는 여기서 결론적으로. 이제 문제가 예를 들어 지금 고등학생인 자녀가 있고 그다음에 네. 초등학생인 자녀가 있다 그러면 아니 우리 학교에 있는 보니까 선택도 뭐 몇 개도 없고 뭐 들을 수 있는 것도 없고 이런데 그러면 고교학점제에 대해서 선택권이 늘면 아니 그 일반고 가면 망하는 거 아니냐. 그렇죠. 그러니까 특목 그게 가는 거 이제 가는 거 그 아니냐 얘기 이거예요. 많이 하시는 거예요. 예. 이게 지금 고교학점제 들어오면 과목 선택은 무엇을 했느냐, 어떤 과목을 이세했느냐가 제일 중요한데 과목이 깔려야 될 거 아니야. 일반고는 뭐 물투도 안 깔린다느니 뭐 이랬는데 지금 그리고 뭐 지방에 있는 학교들은 뭐 인원도 적은데 그거 어떻게 다 까냐 이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공동교육과정이라는 걸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동교육과정을 한 이유가 벌써 고교학점제를 다 염두에 두고 하는 거거든요. 지금. 네.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공동교육과정이라는 걸 첫 번째 현재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잠깐 언급드렸던 그 과목교사 순환제 그걸 뭐라고 하여튼 뭐 그래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일정 지역의 학교를 묶어서 특정 과목은 이제 돌아다니면서 강의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경상북도 영덕군에는 예를 들어서 학교가 고등학교 몇 개 없는데 기하를 하려니까 아마 특정 학교에서는 기하가 열리지도 않을 수도 있고 네. 학생이 매우 적단 말이야. 그런 경우에는 추가목들도 뭐 이제 그렇지. 쉽지 그런 않았을 경우에는 야 경북, 영덕, 그다음에 울진, 뭐 청송 이렇게 묶어가지고 기하 선생님들을 순환시키겠다. 뭐 그건 이제 교육청에서 할 일이고. 네. 그다음에 이것도 좀 상황이 안 되면 온라인 공동교육과정. 그래서 온라인으로도 이수를 해보겠다. 근데 온라인으로 어떻게 하냐? 지금 코로나 때문에 해봤잖아요. 네, 네. 지금 그러니까 교육부는 지금 오히려 코로나 이후로 자신이 있어. 고교학점제 이후로는. 근데 제가 방금 말씀드린 거는 부모님들이 아실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확실한 거는 교육부에서 무조건 준비는 하고 있다. 준비하고 준비는 하고 있고 선택할 수 있게 할 거예요. 되도록이면은 네. 지금도 이제 진로 선택 아니 뭐죠 일반 선택 과목 중에 그냥 깜짝 놀랐어요. 뭐 외국어 고등학교인데 사탐 과목 선생님이 없어가지고 지리 이런 거 개설을 못 한다는 거야. 예 그런 학교들도 이제 많이 봤는데 그런 일을 최대한 없게 지금 교육부에서는 고작업을 하고 있구나. 그렇죠. 아 지금 교육부에서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교육부가 일을 대충 하지 않아요. 저희가 교육부 칭찬을 정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네. 정말 대단한 분들이고 진짜로 이건 진짜 비꼬는 게 아니라 진짜 대단한 분들이고 네. 그리고 교육부만큼 진짜 막 이렇게 뭐 5년, 10년, 20년 단위로 체계적으로 일하는 부서 그렇게 많지 않다고 보거든요. 저는. 예. 지금 교육부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 작업은 학생들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그렇죠. 위해서 예. 어떤 시스템을 만드느냐 네. 이 작업을 지금 충분히 하고는 있는 것 같고 아이들은 그 안에서 선택권의 자유도가 있긴 있는데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결국 자유롭게 선택한 결과가 현재와 거의 비슷하다고 봅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대입을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할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봤을 때는 그거를 진짜 자유도를 줘서 진로에 맞게 학생들마다 정말 자유롭게 창의적인 어떤 교육 과정이 설계가 되게 하려면 네. 대입을 바꿔야 돼요. 대입을. 그래서 고교학점제 내에서는 대대적인 대입 변화가 불가피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알겠습니다. 그래서 뭐 정리를 드리면 고교학점제라는 게 일단 뭐 그렇게까지 뭐 호들갑 떨 만큼의 변화는 저는 개인적으로 아니라고 생각은 하고 아까 펜타 선생님이 이제 단위가 학점으로 바뀐 게 다다. 네. 요거 이제 약간 이제 그 정도로 과장해서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크게 막 충격적인 변화가 다가오는 것은 아니다. 네. 요 말씀을 지금 정리를 해주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대입이랑 연결시켜서 한번 얘기를 해봐요. 대입을 이제 연결시킬게요. 자, 이게 언제 바뀌나 그럼? 자, 그럼 일단은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 시기를 좀 이해를 해야 되거든요. 요걸 좀 시행 이해해야 시기? 돼요. 예. 이게 잠깐만 헷갈려요. 난 이게 맨날. 자, 현재 2009년생이 현재 중1이에요. 잠깐만 2009년.
2009년에 태어난 아이들이 현재 중1이야. 주민등록번호가 09로 시작하는 우리 아이들이 현재 중학교 1학년. 09년 때 뭐 했어요, 두 분? 나 대학교 졸업한 것 같은데. 좀 늦게 졸업해갖고 제가. 예. 예. 그다음에 08년생이 현재 중2입니다. 우리 그 서울대에서 그 봉사활동할 때 철학자 대회할 때 네, 네. 그때 태어난 아이들이 현재 중2야 지금. 벌써? 그다음에 2007년생이 현재 중3입니다. 그죠? 그러면 2025년에 전면 시행하겠다는 게 뭐냐면 현재 2009년생인 현재 중1 학생이 2025년이 되면 고등학교 1학년이 되거든요. 얘네 때부터 전면 시행하겠다는 얘기예요. 고교학점제. 그러면 지금 중2, 중3은 해당이 안 되는 거네요? 그렇죠. 지금 중2, 중3은 현재 중2가 고1이 그러니까 고1이 되는 게 2024년이고요. 현재 2007년생 현재 중3이 되는 아이들이 고1이 되는 게 내년이잖아요. 2023년이잖아요. 그죠? 네. 그 여기는 전면 시행이 아니라 현행 지금과 같이 똑같이 부분 도입 상태입니다. 예. 그러니까 요거를 먼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예. 그리고 뭐 부분 도입이라 그래서 뭐 고교학점제가 막 부분 먼저 막 없던 걸 도입하는 게 아니라 이미 부분 도입 상태라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죠 지금. 예. 그러면 지금 중2 학부모님들은 머리 아프게 공부할 필요가 없네. 아니 또 그건 또 다른 문제입니다. 왜요? 이제 그걸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중요한 건 대입이에요. 그러니까 2025년이 되면 그 이 2009년생이 2025년에 고1이 되고 얘네들이 고3이 되면 2027년이고 그때는 2028학년도거든요. 그러면 2028학년도부터는 대입이 싹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2028 대입. 이제 이걸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가 언제 발표라고 했지? 내년인데 제가 지금 아까 제가 지금 이따 오프라인 설명할 때 좀 착각해서 잘못 말씀드렸는데 어쨌든 내년인데 지금 이제 2028학년도 대입부터는 새로운 고교학점제에 맞게 새롭게 대입을 바뀌어야 되거든요. 네. 문제는 현재 중2, 중3 아이들은 그냥 지금 대입대로 갑니다. 현재 중2, 중3까지. 예. 그러니까 중2까지. 예, 현재 중2까지. 중2까지. 근데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냥 신경 안 써도 되냐. 중2가 재수를 하면 새로운 대입을 맞게 됩니다. 중2가 그렇네. 고3 때 대학을 가면 깔끔한데 네. 만에 하나 또 모르잖아요. 네. 더 좋은 대학 갈 수도 현재 있으니까. 그렇죠. 고2가 오수를 하면 새로운 대입을 만나네요. 막 옷을 하면 만나는 거죠. 굳이 근데- 그런 오수까지. 근데 이게 뭐 예를 들어서 뭐 예전에도 이렇게 재수하면 약간 불리했던 시절이 있었어요. 2009, 2015 개정교육과정 네, 몇 넘어갔을 번 때도 있었죠. 그렇고 네. 그다음에 수능 과목이 약간 바뀌었을 때도 네네네. 이게 조정이 됐을 때도 좀 불리한 적이 있었는데 그거와는 비교 안 되게 지금 현재 중2 학생들이 만약에 재수를 하게 되면 지금 예상되는 대입이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수능 절대평가안이 있잖아요. 가장 유력하다고 지금 알려져 있는 게. 그러면 나는 상대평가된 지금 수능 시스템을 썼는데 재수를 하니까 싹 다 절대평가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올 수도 있다. 지금. 예. 근데 뭐 요즘에 재수 많이 하잖아. 확정된 건 아니니까. 확정된 건 아닙니다. 논의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논의되고 그런 일이 있는 벌어지면 그냥 내가 대입을 3년 이상 준비했던 대입과 재수를 하니까 뭐야 이거. 이런 대입이 그럴 올 수도 있다. 있다는 겁니다. 예. 그럴 수도. 그래서 요즘에 재수를 많이 하기 때문에 중2, 중3 부모님들도 어쨌든 신경을 좀 세우긴 해야 된다. 대입이. 네. 지금. 네.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고교학점제가 아니라 고교학점제 내에서 대입이에요. 부모님들이 가장 궁금한 것도 그거잖아요. 대입. 그러니까 고교학점제 내에서 어느 고등학교 가야 된다는 방송이 나오는 거야. 그게 대입에 어디가 유리하냐 자꾸 이제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니까. 네. 어쨌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우선은 그 대입과 관련돼서 이제 좀 먼저 말씀을 드리면 현재 그 고교학점제 내에서 결국엔 대입은 변별이지 않습니까? 네. 변별이 대입이에요. 대입은 변별이고 변별이고 대입입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줄을 세울 것인가? 그렇죠. 예. 현재 대입 시스템에서 학생들을 변별하는 건 크게 두 가지죠. 첫 번째가 일부 절대 평가된 것도 있지만 상대 평가된 내신 성적. 현재. 예, 현재. 네, 지금 고등학교에서 예. 이제 9등급제로 그렇죠. 9등급제된 내신 성적. 그러니까 지금 대입 시스템에서 학생들을 변별하는 건 크게 두 가지인데 첫 번째가 맞습니다. 내신 성적. 그다음에 상대 평가된 수능 성적이 있습니다. 물론 영어는 절대 평가됐고 일부 돼 있지만 그러니까 이 두 개를 가지고 변별을 한단 말이야. 이걸 두 개를 단독으로 쓰기도 하고 조합을 하기도 그렇죠. 하고 이렇게 해서 변별을 한단 말이야. 그래서 부모님들이 그 원래 이 고교학점제와 관련해서 미래형 대입으로 자리 잡을 예정이었던 대입 전형이 뭡니까? 원래 고교학점제 2015 개정교육과정과 같이 가야 되는 핵심적인 대입 전형은 원래 학생부 종합전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전에 이제 방송을 한번 있었는데 불법 유턴이다 이거는. 예, 그래서 어쨌든 단군 이래 어떤 교육 정책의 흐름 그렇죠. 뭐 쭉 봤을 때 고교학점 제도를 도입한다는 건 아이들이 이제 꿈과 희망, 진로나 이런 거에 따라서 자유롭게 선택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학생부에 성실하게 이 탐구한 내용을 기재를 한 다음에 그 학생부 내용을 갖고 대학을 가는 이게 이제 아주 장밋빛 미래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예. 제가 볼 때는 교육부에서도 대입이 중요한 거 당연히 알죠. 교육부에서 당연히 그걸 모르겠습니까? 우리나라 대입이 블랙홀 같은 건데 당연히 알죠. 그래서 고교학점제를 갑자기 실시하고 대입을 확 바꿔버리면 충격이 있으니까 학생부 천천히. 종합전형을 미리 도입을 해서 어떻게 보면 약간 이제 예방 주사를 1차 접종, 2차 접종, 3차 접종, 4차 접종을 하는 거야. 그렇죠. 예전처럼 그냥 예. 수능 한 방으로 끝나던 예. 시대에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이 계속 제기가 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아이들을 너무 획일적인 기준으로 줄 세우는 거 아니냐? 예, 그래서 계속 이제 접종을 시도했다는 게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인데 문제는 이 학생부 종합전형 즉 예방 주사가 부작용을 일으키는 거야. 예. 주사 맞다가 탈모가 오고 막. 그래서 어쨌든 학생부 종합전형을 이제 계속 이제 네. 시도를 했던 건데 시도하고 문제는 우리가 계속 얘기했던 게 이제 수능이 원래는 거의 절대 평가화 네. 되면서 학생부 종합전형의 중심이 대입이 이렇게 계속 확장되는 방향으로 갈 것 같다. 라고 저희가 라고 이미 저희가 약 10년 전 떠들었죠. 그래서 저희가 예전에 그런 욕도 많이 먹었어요. 요즘에 그런 욕을 안 하더라고. 쟤네들 쟤네들 밥그릇 챙기려고 학생부 종합전형 옹호론자들이다. 쟤네들 밥그릇 챙긴다고 학생부 종합전형 더 늘려야 된다고 맨날 주장하고 네. 저희가 뭐 늘려야 된다고 주장한 게 아니라 그냥 그런 행정적인 흐름과 미래를 그냥 알려드린 거예요. 네. 그래서 저희가 그 문재인 대통령 초대 그 교육부 총리가 김상곤 교육감이었잖아요. 네. 전 김상곤 교육감이 총리를 했는데 그때 제가 엄청나게 비판했어요. 아니 그렇게 해야 되는데 왜 이거를 자꾸 중간에 이렇게 뭔가 이상하게 만들었냐 이거를. 그래서 이제 비판했던 거고 심지어 2019년 11월 대입 공정성 강화 발표할 때도 또 비판했어요. 불법 유턴이라고 제가 아주 그냥 그런 표현을 써가면서 제가 아주 그냥 엄청나게 비판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어쨌든 지금까지 저희 방송 꾸준히 들어오신 분들은 이제 펜타킬 선생님이 이런 흐름을 이제 계속 설명을 드린 거고 원래 이제 고교학점제를 도입하는 거는 네. 학생부 종합을 이제 안착을 시키겠다. 그렇죠. 보편적인 대입의 방안으로 이런 어떤 큰 그림 하에 움직이다가 2018, 2019년도에 이게 뒤집어졌죠. 그렇죠. 네. 왜냐하면 그 학생부 종합전형이 공정하지 않다는 생각이 자꾸 드니까. 실제 공정한지 안 공정한지 몰라. 그런데 국민들이 받아들이기에 공정하지 않다고 뭐 여러 그러면 가지 문제가 있는 거야. 제기가 됐죠. 예. 그때 이런 말 하는 거죠. 취지는 좋았으나 그렇지. 아직 현실적으로 저 우리 행정 시스템의 그렇지. 과도기적인 단계가 종합전형 취지는 좋으나. 네. 야 그럼- 비교과 활동 취지는 좋으나. 학생들의 다양한 노력들 취지는 좋으나. 뭐. 그래서 어쨌든 이 큰 그림이 약간 빠그러져는 있는 예. 그래서 그때 수능을 늘렸잖아요. 그래서 정시 확대를 해버리면서 정시를 확대를 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자 종합을 하면 결론은 이거예요. 어떻게 선발하느냐가 결국에는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습니다. 고교학점제도. 사실 그 모든 국민이 자기 자녀를 좋은 대학교에 보내고 싶어 하잖아요. 네. 그 어떤 기준으로 뽑을 거냐. 그 기준이 바뀌지 않을까? 어떻게 바뀔까? 그래서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예. 그거를 이제 귀를 세우고 있는데 그게 자꾸 오락가락 하니까 이게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게 상상력을 동원해서 막 엄청나게 막 정보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네. 근데 확실한 거는 교육부에서 새로운 대입과 관련해서 어떻게 선발하겠다는 건 아직 발표한 게 없습니다. 발표한 게 없죠. 예, 이건 확실합니다. 발표한 게 없어요. 네, 저 개인적으로는 내년 11월에 발표할 가능성이 높다. 내년 예, 2023년에 원래는 지금 이제 발표한 게 공식적으로 오피셜이 뭐 2024년 2월까지는 발표했는데 네, 네. 제 개인적으로는 교육부의 여태까지 그 행동 패턴을 보면 내년 11월에 발표할 가능성이 높다. 수능 좀 더 보고? 빨리. 예. 수능 보고? 예. 원래 그 행정 시스템이 12월에는 뭘 안 해요. 원래는 왜요? 네. 연말이잖아요. 좀 쉬는 거예요? 연말은 딱 정산. 연말은 원래 정산. 바빠. 바빠. 공무원들 엄청 뭔가 바빠요. 새로운 거로 막 이렇게 뭘 할 수가 없어. 네네. 발표를. 그리고 1월도 연초였기 때문에 네, 뭔가 또 뭐 신무식하고 해야 뭐 이렇게 되죠. 일반 개인이야. 야 1월 됐으니까 이제 담배 끊자 이게 되는데 안 돼. 제가 알기로 그런 교육 그 정부 시스템은 휴가가 정해져 있는 걸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원래 내년에 할 일을 원래 10월 11월에 다 끝나요. 예산 아니요, 책정까지. 그분들은 1월, 11월, 12월 그게 아니라 진짜 중요한 휴가 기간이 있습니다. 뭡니까? 선거 전에.
잠깐 올스탑 합니다. 잠깐만 있어 어떻게 봐봐. 될지 모르니까. 네. 어떨지 모르니까. 네.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교육부는 전 그건 아니라고 보고. 아닐 것 같죠. 네. 저 그때 같이 공부하던 친구가 거기 가이드 서울시 교육청에서 있는 서울시 예, 교육청 일하다가 돌아왔어요. 왜 들어왔냐 그러니까 A에서 B로 그때 또 바뀌었다. 그래서 이전에 있던 정부가 싹 다 없어졌대요. 싹 다. 예상은 2023년 하반기에서 2024년에 발표한다고 그랬던 원래 것 같은데? 계획은 2024년 2월입니다. 2028 대입 지금 네. 우리가 상상밖에 못할 수 있는 이 2028 대입을 2024년에 발표하기로 되어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펜타기 선생님은 내년 하반기에는 하지 않겠냐? 예, 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 있고 그리고 네. 약 1년 조금 더 남았는데 네. 저는 물론 갑자기 그 교육부에서 아무 말도 안 하다가 갑자기 발표하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여론이나 대입제도 공론화를 위해서 계속 이것저것 중간중간에 띄워볼 수도 있다. 예, 자꾸 뭔가 운을 띄운다든가 뭔가 언론 플레이를 한다든가 할 수 있어요. 간을 봅니까? 예. 에드벌룬을 띄운다. 네. 예. 그래서 중요한 거는 고교학점제 내에서 대입은 어떻게 될 것이냐. 요거를 이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네. 또. 대학 입시. 우선은 이거를 이해하시려면 대학 입학 전형 사전 예고제를 먼저 이해하셔야 돼요. 뭘 또 자꾸 이해를 시킵니까 이게 뭐 이렇게 많아요 이게. 대학 입학 전형 사전 예고제를 이해를 하셔야 뭡니까? 되는데 입학 전형 네. 사전 예고제? 대학들이 학생들을 선발하는 그 대입 방법은 누가 정하는지 아세요? 선발 투수 사전 예고 같은 겁니까 이거? 뭐 그런 거예요. 예. 대학들이 대입 전형 방법, 대학 학생들 선발하는 방법 누가 정하는지 아세요? 최종적으로는 대학들이 정합니다. 그렇죠. 예. 대학들이 정하는 거예요. 이거를 잘못 알고 계신 분들 아는데 교육부에서 정하는 게 아니에요. 교육부에서 이제 가이드라인 이런 거 이 주지 않을까요? 가이드를 주는데 네. 제가 알기로는 그 가이드를 안 따라도 돼요. 안 따라가면 그러니까 이제 예. 원칙적으로는 안 따도 예. 되지. 안 따도 돼요. 원칙이라기보다는 예, 논리적으로는 아니, 안 따도 되지. 내가 대학 만들었어. 이 대학 내 거잖아. 그렇지. 근데 뭐 교육부 뭐 야 니들이 뭐 돈 준 거 있어? 뭐 돈을 주면 몰라. 예를 들면 돈 뭐 주는데? 돈을 주니까 따르는 거야. 그래서 네. 돈이 많은 학교들 있지 어. 않습니까? 포스텍 이런 네. 학교들은 이제 자체적으로 해결이 가능하니까 그렇죠. 교육부 지침 이런 거 딱히 따르지 않죠. 걔네들은. 예를 들어 지금 이재용 회장이 부회장이가 부회장이 어쨌든 삼성대를 만들어. 예, 야 삼성대학교 하나 만들어봐. 만들어. 그럼 만들어줘요, 안 만들어줘요? 만들어주죠. 만들어줘. 예. 그 다음에 이재용 회장이 야 어떻게 뽑으면 좋겠니? 일단 글로벌 시대니까 영어는 중요할 것 일단 같습니다. 영어로 네. 한번 영어는 국제 공인 시험인 토플로 가시죠. 토플 성적 한번 받고 네, 토플 그다음에 정도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요즘에 또 트로트가 유행한다니까 트로트도 한 2곡 불러보라고 하고 면접에서 그다음에 그 재산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당연히 부모님들이 그치. 재산이 있어야 되니까 그 작년에 그 소득 예, 건강보험료 낸 거 좀 갖고 오라고 하고 근데 건강보험료도 돈 많은 사람들이 또 안 내는 경우도 있으니까 뭐 부동산 뭐 그런 거 있으면 뭐 좀 갖고 오라고 하고 뭐 그렇게 뽑시다. 저 이렇게 뽑아도 어쩔 수 없어. 어떻게 내가 그렇게 뽑겠다는데 그렇죠. 뭐 지원 자격 조건은 뭐 어. 검찰 공무원의 자녀로 하던가. 뭐 그렇게 할 수도 있어. 할 수 있단 말이야. 그러나 이제 이런 거는 불가능하죠. 예, 근데 예, 이렇게는 현실적으로. 이제 안 하죠. 왜냐하면 교육부에서 정하진 않지만 교육부에서 가이드를 주는 거예요. 그렇죠. 대입 전형 기본 사항을 발표하고 야 이 가이드 안에서 너네들이 다 정해. 그래야 우리는 너희들한테 돈도 지원해주고 장학 그 국가 장학금 혜택도 유지해주고 네. 그다음에 감사도 막 되게 빡시게 안 할 거야. 막 이렇게 할 수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대학 입학 전형 사전 예고제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요즘에는 대학 입학 전형이 4년 예고제가 실시되고 있습니다. 4년 예고제니까? 네. 그래서 핵심은 이거예요. 매우 중요한 대입의 변화는 정책적인 대입의 변화는 4년 예고제. 4년 전에 알려줘라. 아, 우리 애가 네. 중3 때는 알려줘야지. 그렇죠. 중3 때는 알려줘라. 고등학교 입학 전에는 알려줘라는 얘기예요. 최근에 안 알려주고 한번 바꾼 적 있잖아요. 뭐야? 9년에 그 공정성 강화방 근데 그거는 내가 그때 얘기했잖아요. 정시 확대 늘린 거는 어쨌든 현재 대입 시스템에서 좀 늘린 거고 일부 대학만 늘렸기 때문에 전체 대학의 수시 정시 비율은 오히려 수시가 늘어났거든요. 근데 그 일부 대학을 그렇지. 모든 아이들이 다 가고 싶어하니까. 아니 근데 일부 대학만 대학이냐? 교육부에서는 그럼 일부 대학만 관리하냐 이거예요. 이거 위반하면 어디 뭐 신고할 데 없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걸 아주 국정원 정교하게 이 네. 책사들이 정교하게 발표했다고 제가 그때 그 말씀드렸었죠. 네. 근데 어쨌든 현행법상으로는 법입니까? 이게 뭡니까? 이런 거. 법입니다. 예. 법률에 근거한 건데 법률에 이게. 근거하고 법률에 있어요? 근거한 거라서 대학 입학 전형 사전 예고제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면 중요한 대입 정책 방향 이런 것들은 4년 전에 알려줘라 이거예요. 중요한 것들을 그리고 대학 교육부에서 이렇게 중요한 대입 정책을 알려주면 대교협이 뭡니까?
대학들이 모인 협회잖아요. 네. 대학교 교육협의회에서 그거를 저희는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따라서 이런 방식으로 큰 그림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라고 고1 때 발표합니다. 그리고 고2 때는 뭐냐면 대학들이 작년에 발표한 그 큰 그림 내에서 우리 대학은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고2 때 발표하는 거예요. 그 보통 이제 내년도에 요강 전에 나오는 그렇죠. 대입 전형 시행 계획 뭐 이런 게 그렇죠. 있습니다. 네. 네. 그런 게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 나오죠. 내년에 고3 요강의 어떤 한 95%는 비슷해요. 네. 가끔 바뀌는 게 있는데 예, 거의 비슷한. 근데 참고로 요강 제가 요즘에 그 작년 나오니까. 아니면 이번 달 지난달에 그 고 예비고일 설명회에서 대입 전형 사전 얘기에서 뭐 중2 때라고 했는데 제가 착각을 했고요. 중3 때입니다. 좀 이걸 정정합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현재 중3 네. 학생은 본인이 고3 졸업할 때까지 매년 점점 구체화되면서 대입 계획이 발표가 된다.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중3 때 나온 그게 그대로 간다기보다는 네. 그때는 조금 그냥 큰 그림 먼저 나오고 개요 정도 나오고 예. 그다음에 고1, 고2, 고3 확정이 되는데 그 네. 전에 약간씩은 변경을 하면서 예. 점점 구체화된다. 그렇죠. 그래서 아마 고2 때 거의 확정이 되죠. 뭐 이런 걸 발표하는 거예요. 야, 고교학점제가 되게 중요한 정책이잖아요. 그럼 이 중요한 정책 내에서의 대입은 이렇게 돼야 되는 거야.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내신을 싹 다 절대평가한다, 아니면 내신을 다 날린다, 아니면 수능을 없앤다, 뭐 이런 되게 중요한 결정들이 있다면 그때 나올 거란 말이야. 그런 결정들을. 그 다음에 그 고1 때 발표되는 그 대학 입학 전형 기본 사항은 뭐냐면 그 8월까지 발표가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때 발표는 이런 거예요. 일단은 대입 전형 일정 발표하는 겁니다. 지금 고1 아이들이 고3 됐을 때 뭐 수시 시기는 이거고 정시 시기는 이거고 뭐 이런 걸 발표하고, 만약에 대학 입학 전형 그 교육부에서 수시 정시를 합치겠다 그러면 작년에 발표했을 거야. 그러면 그 수시 정시를 합친 시기를 또 언제 할지 이제 발표하는 거예요. 이제 이런 식으로.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하나 설명해 드리면 이거예요. 2022학년도 대입 전형 기본 사항. 그러니까 2019년 8월에 발표된 2022학년도 대입 전형 기본 사항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수시 학생부 정시 수능 위주의 간소화 기조를 유지한다. 그다음에 적성고사는 폐지한다. 아, 뭐 그게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3년 전에 발표가 돼 있었구나. 적성고사 폐지 이런 거는. 네, 이거 되게 오랜만에 듣는다. 대입 간소화. 네. 예, 지금 간소화가 됐나요? 네. 그래서 간소화가 됐다가 지금 다시 좀 포기했죠, 이제. 억울해졌는데 근데 그게 바로 이제 대입 정책 방향의 기본 바뀌는 건데요. 그래서 적성고사도 솔직히 대학들이 그 전에는 적성고사 시스템 내에서 하는 학교도 있고 안 하는 학교도 있었잖아요. 근데 대학들의 협의체에서 적성고사를 일괄적으로 없애기로 발표했으니까 그 내년에 발표했을 때는 싹 다 없어진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요런 게 보통은 고1 때 고1 때 발표한다. 나오는 거고. 예. 그래서 원래는 고1 때 발표하는 이 대학 입학 전형 기본 사항은 원래 별 내용은 없어요. 원래는 하던 대로 가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2025년 그러니까 2028학년도 고교학점제 내에서의 새로운 대입 정책 관련해서는 이때 고1 발표가 상당히 중요할 겁니다. 이때가 네. 매우 중요합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고1 8월에 발표한 대입 전형 기본 사항을 바탕으로 각 대학들은 대입 전형 시행 계획을 고등학교 2학년 4월까지 발표해 주는 거예요. 나오죠. 예. 자, 지금 우리 대학 협의회에서 이렇게 정했어. 그러니까 우리 대학은 어떻게 할지 짜봐요. 여기서. 아, 논술이요. 아, 논술이야. 없애기로 했어. 아, 그래요? 그럼 논술이 안 되네요. 네. 막 이런 식으로 하는 거야, 이제.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타이밍 상으로 보면 그러면 지금 다시 본론으로 들어와서 그 고교 학점제의 대입이 2024에 나오는 게 맞네요. 그러니까 4년 전이니까. 2024년 2월에 발표해야 되는 게 맞는 거야. 기본은 되게 기본적인 내용. 그렇죠. 큰 그림. 큰 그림은 2024년 2월에 그래서 발표한다는 2024년이구나. 그게 그래서 4년 예고제. 그래서 그때 그 오피셜한 자료에는 2024년 2월에 발표한다는 게 대학 입학 전형 사전 예고제 그 법률에 근거해서 그렇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예. 근데 알겠습니다. 이거를 이해를 해야 왜 교육부에서 저렇게 이해했는지 이해가 된다고. 예. 오케이. 그럼 이게 실제로 이게 그 대입 변화, 새로운 대입이 이렇게 추진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지금 현재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실제로? 추진이 되고 있다. 추진이 되고 있고 이미 뭐 그 뉴스 보도도 상당히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한 달 전쯤에 이런 뉴스가 많이 나왔거든요. 이건 이제 제가 봤을 땐 뭐 보도 기사를 썼던 것 같은데 2022년 올해
올해죠. 미래형 대입 논의 착수되었다. 막 이런 제목으로 한 달 전쯤에 기사가 되게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내용은 뭐 평가원에서 수능 절대평가 개편 연구에 착수했다. 절대평가도 연구를 한번 해보고 있다. 그렇죠. 예. 어떻게 그리고 될 뭐 것인지. 서술형 수능 시스템에 대해서도 평가원에서 뭐 연구를 하고 있다. 막 이런 보도. 근데 아마 뭐 착수한 게 아니라 이미 엄청나게 다 해놨을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네. 근데 어쨌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언론 플레이 이렇게 보는 거예요. 간을 보는 거야. 보고 예. 댓글 보면서 야야 댓글이 너무 안 좋은데 이렇게 보는 건가요? 뭐 그런 식이죠. 예. 중요한 정책을 시행하기 전에 여론을 좀 미리 파악하는 맞아요. 거죠. 예. 예. 그래서 교육부 자료에는 여론 동향 보고서도 있어요. 실제로. 그래서 문제는 아직 발표 안 했다는 게 핵심이거든요. 네. 이 대입과 관련해서. 그런데 이미 발표한 것 같이 상상력을 동원해서 혼란을 주는 분들이 아직 많아요. 여전히. 예를 들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고교학점제 되면 일반고는 망하고 무조건 특목 자사고 가야 된다. 이게 제일 많아요. 지금. 이게 제일 많거든요. 일반고 이 가면 안 된다고. 네. 애들 막 절반 정도는 유급당할 거고. 네. 학업 분위기 개판될 거고. 네. 이런 식으로 막 공포 분위기를 주장하더라고. 실제로 이게 그 영미권에서 슬럼화돼 있는 학교 있잖아요. 실제 이렇습니다. 그 학교 들어가려고 그러면은 총기 검사 다 하고 막 그러고 들어가니까. 나 요즘은 진짜 그러더라. 미국은 학교에 야 그게 있어. 띠 그거 하는 거 있잖아요. 왜 나한테 F를 주고 다 그거 버리는 거예요. 아니, 이게 좀 위험한 얘기 하시네. 일반고는 무슨 그런 슬럼화된 학교입니까? 아니, 그러니까- 일반고는 그렇게 그런 애들이 가는 학교예요? 이제 그런 식으로 주장하는 거죠. 그렇게 될 수 있다고. 근데 사실은 고교학점제를 정확히 이해하시면 아시겠지만 고교학점제 내에서는 특목 자소가 필요가 없어요. 사실상. 원래 예. 취지는 이제 고교학점제 안에서 특목 자사고급의 수업도 깔아주면 깔을 수 있어요. 이미 전문 교과도 충분히 개설이 가능하기 네, 때문에 깔수 있으면 이론적으로는 좋죠. 그래서 자꾸 뭐 나라에서 아니면 교육감들이 뭐 특목 자사고를 자꾸 없앤다. 근데 특목 자사고가 대부분 서울에 몰려 있으니까 조현이가 다 특목 자사고를 없애려고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고교학점제가 되면 자연스럽게 없어지는 게 맞는 거예요. 예. 근데 뭐 어쨌든 특목 자사고 가야 무조건 성공한다. 뭐 이런 네, 주장도 이 얘기가 있고. 제일 많아요. 특목고를 무조건 가야 된다. 예, 아니면 그리고- 무조건 공부 분위기 좋은 학교에 가야 예. 된다. 네. 무조건. 왜 그러면 유급 그거를 되게 강조를 하더라고. 네. 유급되는 시스템이 있어서 뭐 저거 막 상상은 나라를 피더라고요. 그다음에 물론 저는 그게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모른다는 얘기야. 아직 네. 대입이 발표 안 됐는데 어떻게 그렇게 확신하면서 얘기하냐는 얘기. 제가 그게 뭐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라. 네. 그다음에 뭐 1학년 성적으로 대학들이 이제 선발할 거다. 이런 얘기. 이거는 이제 그거예요. 이게 아까 설명이 안 됐는데 현행 고교학점제 내에서 1학년 때 공통교과들만 9등급제가 적용이 되고 그렇죠. 지금 2학년 때는 발표된 계획상으로는 계획이. 2학년 때는 그냥 A, B, C, D, E의 사실상 5등급제입니다. 네. 5등급제로 아마 급가는 제가 그때 기억하기로는 그냥 20% 상위 20% 40% 뭐 이렇게 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그거는 이제 뭐 어느 정도 조정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고 어쨌든 5등급으로 A, B, C, D를 나누는 이제 일종의 뭐죠? 이건 성취평가입니까? 성취평가제죠, 성취평가 어쨌든. 제도죠. 그러면 1학년 때만 내신이 뭐 1.4, 뭐 2.3 나오니까 그러면 1학년 거 성적 갖고밖에 네. 평가할 수 있는 자료가 있는 거 아니야? 네. 없는 거 아니냐? 네. 이렇게. 그래서 뭐 그렇게 주장하신 분들도 있고 심지어 본고사가 부활할 거다. 저 이거 진짜 많이 들었거든요. 저. 본고사는 본고사가 이게 부활할 근거가 것이다 뭡니까, 라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분들은 좀 문제가 있다고 봐요. 본고사는 근거가 법적으로 불법이에요. 본고사는 부활하면 안 돼요. 본고사는. 그다음에 논술이 확대될 것이다. 이건 또 뭐지? 뭐 이런 주장. 그다음에 정시에서 논술 서술형 평가에 대한 논의가 예. 있으니까 네. 논술이 확대될 것이다. 논술학원 가야 된다. 갑자기 뭐 면접으로 이제는 결판 날 것이다. 뭐 네. 그러니까 이런 네. 얘기들이 이 많이 엄청나게 떠도니까 아니 학부모들이 봤을 때는 환장하는 거야 이거예요. 근데 제가 말씀드린 아직 발표난 게 없습니다. 특히 대입은 네, 그러니까 대입은. 고교 학점제는 발표가 네. 났는데 이걸 갖고 대입에서 어떻게 써먹을지에 대한 예. 그게 현재까지 발표된 것 중에 대입 정책과 관련된 중요한 내용은 방금 얘기하셨지만 선택 과목은 모두 절대평가, 성취평가제로 가겠다. 그러니까 일반 선택, 진로 선택, 지금 진로 선택만 성취평가제거든요. 네. 그러니까 일반 선택 과목, 주로 2학년 때 되는 과목도 성취평가제, 절대평가로 가겠 계획이다. 요 정도까지만 발표돼 있지. 네. 그 외에는 발표된 게 없어요. 네. 예. 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대입 논의를 좀
해볼게요 한번. 네. 이제 본격적입니다. 네. 자 우선은 여기까지 고교학점제 내용 이해하셨고 고교학점제에서 대입 계획 개편 시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잖아요. 전체적인 어떤 네. 순서와 절차에 네. 대해서 지금 우리가 좀 이해도를 높인 거고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두 가지 말씀드릴 텐데 고교학점제와 함께 가기 힘든 시스템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릴게요. 고교학점제 시행은 일단 하는 거잖아요. 하는 건데 이거는 확정이잖아요. 이게 이제 대입의 측면에서 네. 안 맞는 예. 그래서 제가 시스템. 이 정부 새 정부 들어서고도 그때 방송했잖아요. 고교학점제가 시행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네. 근데 어쨌든 고교학점제가 시행이 되는 건 확실한데 여기서 같이 갈 수 없는 현재 시스템이 뭐가 있냐면 내신 상대평가입니다. 내신 상대평가? 네. 아니 그러면 등급을 어떻게 냅니까? 그러니까 현재 내신이 9등급제잖아요. 예. 일반 선택 과목까지 제일 중요한 과목들, 그러니까 대부분 핵심적인 과목은 다 9등급제인데 이 상대평가 9등급제는 고교학점제랑은 같이 가기가 어렵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오. 왜 어려울까요? 9등급제면 우리 애가 얘는 아인슈타인이 꿈이고 물리 덕후입니다. 물리 3, 4까지 공부할 각오가 돼 있어요. 근데 물리 2까지밖에 없어서 물2를 공부하려고 딱 봤는데 수강 신청 인원이 우리 학교에 3명이네. 그러면 성취평가제니까 오히려 더 듣게 할 수 있는데 네. 그러니까 내신 상대평가제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등급이거든요. 그쵸. 결국에는. 등급이 나오는 내신 상대평가제에는 다 필요 없어요. 무조건 등급이 중요해요. 부모님도 성적표 보면 등급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등급. 뭐 40명 수강 인원이 막 50명도 안 되고 이러면 예. 1등급이 뭐 많아야 한두 명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근데 우리 아이가 물리학과를 가고 싶은데 물리 선택자가 30명이다? 그러면 1등급이 한 명이라는 명이죠. 얘기잖아요. 네. 예? 그래서 지금 현재 고등학교 학생 부모님들이 이런 문제를 겪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런데 고교학점제가 전면 시행되면 이런 문제가 더 확대될 거 아니에요. 그쵸. 상대평가가 있으면. 네. 그러니까 내신 상대평가는 고교학점제랑 같이 가기가 힘든 겁니다. 네. 그래서 공통 과목인 고1 때 듣는 과목들은 현재 현행제로 9등급 상대평가를 하고 그건 전교생이 듣는 거니까. 그렇죠. 주로 예. 2, 3학년 때 주로 듣는 선택 과목은 일반 선택이랑 진로 선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선택 과목은 성적평가제를 도입을 하자는 얘기야. 그래야 아이들이 진짜로 맞아요. 고교학점제 취지를 살린 과목 선택을 등급에 부담 없이 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등급 부담 때문에 아이들이 네. 다 어쨌든 수강자 수 보고 결정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만약에 이 계획이 실행이 되면 지금 기준으로 수학 1, 수학 2, 문학, 독서, 물리 1, 화학 1, 뭐 사회문화, 생활과 윤리 이런 거 지금 딱 들어도 되게 중요한 과목들이잖아요. 2학년 내신 과목 제일 중요한 과목이잖아요. 이거 수능에서도 제일 중요한 과목이잖아요. 이거를 싹 다 절대평가하는 거예요. 그냥. 네. 그럼 이거 엄청난 변화 아니에요? 엄청난 변화죠. 예. 예. 이래야 자유도가 증가한다. 네. 그래서 제가 내신 상대평가는 고교학점제랑 갈 수 없다고 제가 말씀드린 거고. 자, 그 다음으로 갈 수 없는 게 현행 수학 능력 시험입니다. 수능이 왜 또? 현재 수능도 제가 수능이 뭐 공정하냐 안 공정하냐가 아니라 네. 고교학점제랑은 지금 수능이랑은 같이 갈 수가 없어요. 아니 고교학점제를 선생님 딱 시행을 한 다음에 수능 존재 자체가 지금 고교학점제랑은 안 맞아요. 선택 과목을 1교시 현우진의 뉴런, 2교시 백호 선생님의 생명 강의, 뭐 이렇게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안 맞아요 어쨌든. 네. 안 맞아요. 그래서 현우진 선생님도 뭐 은퇴하니 많이 그러고 있는 것 같은데 안 맞아요. 잘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고교학점제가 시행됐는데 현재 수능이 인서울대학의 정시 선발률이 40% 정도 되잖아요. 네. 현재. 근데 이 현재 수능 시스템이 고교학점제가 시행됐는데도 그냥 유지가 된다고 해봅시다. 유지될 것 같은데. 자, 만약에 유지가 되면 이런 아이들이 발생해요. 뭐 진로 교육, 뭐 과목 선택? 필요 없어? 난 몰라. 복잡해. 나 지금 현우진 몰라. 들으러 가야 돼. 나는 무조건 그냥 성적 맞춰서 가고 싶어. 그냥 간단한 게 좋아. 나 복잡해. 야, 그런 거 복잡한 거 하지 마. 야, 그냥 수능만 해. 야, 수능 40%만 쏜다며. 심지어. 야, 그냥 수능만 해. 이렇게 된다니까? 그러면 고교학점제가 시행이 안 된다고 사실상 현장에서. 그러니까 현행 수능 시스템 존재 자체는 고교학점제랑 맞지 않아요. 수능이라는 제도는 남아 있겠죠. 뭐 그건 모르지 나는. 근데 왜냐면은 요 지금 고교학점제를 시행하는 나라들을 보면은 수능과 비슷한 시험들이 남아 있습니다. 다 SAT 뭐 보고 네, 하니까. 그러니까 전 학생들이 다 치르는 시험도 있고 여기 뭐 그렇게 어렵지 않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리고 참고 자료를 쓰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학교마다 개별적인 어떤 프로그램들을 같이 보는 거죠. 그래서
핵심적인 거는 현재 수능 시스템이 남아 있는 거는 정시 40%의 상대 평가된 수능 시스템이 남아 있는 거는 지금 고교학점제랑은 맞지 않아요. 이건 무조건 맞는 얘기 논리적으로. 고교학점제의 취지랑 예. 좀 이렇게 안 맞는. 취지도 안 맞고 운영에서도 안 맞아요 현실에서도. 네. 그래서 지금 방금 홍보 선생님이 얘기하신 방식으로 수능을 절대평가 즉 자격고사화하겠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그거를 뭐 평가원에서 뭐 연구를 시작했다 계속 이렇게 언론 플레이를 계속 하는 거예요 잊을 때마다 계속. 네. 사실 전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연고대 있잖아요. 네. 연고대 간 친구들 작년에 간 신입생들 다시 다 모아요. 그리고 작년에 성균관대 한양대 간 친구 다시 다 모아요. 네. 싹 다 재시험 봅니다. 네. 결과 어떻게 나올까? 저는 그거 굉장히 궁금하긴 하거든요. 확실히 연고대 간 친구들이 또 연고대를 붙을까? 아니면 바뀌는, 수능에서 바뀌는 경우도 있을까? 좀 바뀌는 경우도 많다고 저는 봅니다. 뭐 꽤 많이 바뀔 것 그렇죠. 같아요. 한두 네. 문제 차이로. 컨디션 문제. 의대 정시로 간 애들을 특히 최상위권 의대 정시로 간 애들은 또 쳤을 때 그 의대 또 갈 수 있냐 장담 못 해요. 그러니까 네. 이거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그룹권에 그러니까 네가 그래 뭐 이걸 잘한다 못하 이건 구별할 수 있는데 너의 수학 점수는 97점인 거야. 그 사람의 어떤 정신적인 능력을 숫자로 딱 표현한다는 게 이게 사실 불가능하죠. 네. 예. 그래서 이제 참고 자료로 이제 활용을 하면 할 것 같다. 그러니까 미국이 전형적으로 이제 SAT도 한번 봐서 SAT로 이렇게 사람을 확 그냥 이렇게 판단하지 않는 것 같더라고. 얘가 몇 점이야, 몇 점이야 그거 갖고 보는 건 아니고 일정 점수 수준 이상이거나 어느 정도 점수가 더 나왔다 그러면 오 이런 애구나 이렇게 그죠. 보고 그다음에 이제 학생부도 보고 이 관상도 한번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걔네들은 이제 뭐지 그거? 집안 형편도 봐요. 집안 형편도 보고 실제로. 글 쓰는 거 있잖아. 대놓고 뭐야 그 봅니다. 예. 임종도 봅니다. 에세이. 에세이나 에세이. 뭐 해갖고 이제 지원서, 뭐 학업계획서 이런 거 이제 종합적으로 보고 이렇게 판별하는 시스템이 이제 오랫동안 역사적으로 잘 정착이 되어 왔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그게 아니니까. 그래서 완전히 좀 분리돼 있잖아요. 수시와 정시가 또 분리돼 있고 막 이런 형태다가 보니까 지금 고교 학점제가 만약에 들어오게 되면 수능이랑은 안 맞을 수 있다. 수능이 현재 확제된 안 맞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안 맞는 거예요. 지금 현행 수능이랑은. 지금 오히려 맞는 거 아니에요? 근데 자유롭게 선택 가능하니까. 자, 3학년 때는 그냥 수능 1, 수능 2, 수능 3 이렇게 선택하면 안 돼요? 아까 물론 그렇게 선택 차원에서 맞는데 고교학점제랑 수능 중에 선택해야 되는 맞습니다. 버리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고교학점제를 전면 시행이랑은 안 맞아요. 맞는 거야. 네. 그래서 그 취지나 이런 예. 거랑은 현재 수능 확대 시스템과는 안 안 맞아요. 맞는다. 그래서 저희가 자꾸 불법 유턴 이런 얘기 예, 했던 그래서 거고. 절대 평가를 도입하게 되면 서울에 있는 주요 대학들은 이제 수능만으로는 학생 변별이 불가능해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시에서 정시에서는. 네, 정시에서 현재는 이제 수능 100% 아니겠습니까? 예. 예, 그렇게 뽑고 있었는데 표준 한두 점수로 문제로 가잖아요. 표준 아주 점수. 정교하게 줄 정교하게. 세우기라잖아요. 0점 몇 점 아주 차이. 소수점으로 특히 의학계열 상위권 대학 예. 기준으로는 근데 절대 평가를 하게 되면 그게 줄 세우기가 불가능해요. 예, 그러면 수능 절대평가. 수능도 단독으로 대입 전형으로서의 역할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뭐 이런 대입 예. 시스템이 나올 수도 예, 있는 거예요. 미국형이나 뭐 이런 예. 식으로. 예. 그러면 아니 선생님 고교학점제에 대해서는 내신 절대평가 수능 지금 안 맞나요? 안 맞죠. 그러면 고교학점제에서 맞는 대입 전형이 뭡니까? 그게 바로 현행 대입 전형 중에는 학생부 종합입니다. 선생님 지금 당신이 먹고 살려고 자꾸 학종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저는 이미 많이 먹고 있습니다 지금. 네, 그만 먹어도 됩니다. 종합해봤는데 이게 취지는 좋으나 국민들의 정서상 받아들이기 아직은 뭐 시기상조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종합 전형이 좋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네, 그냥 네. 이 시스템상으로는 시스템상으로는 취지가 원래는 학종이 고교학점제랑 딱 맞는 맞아요. 점이에요. 그러니까 정합성은 네. 예. 맞아요. 과정 평가잖아요. 너 이런 과목을 그쵸. 들였고 이런 노력을 했었어? 그럼 원래는 맞습니다. 과정 지금은 평가. 다 뺐지만 너 동아리 활동도 이런 노력을 했고 너 진로를 위해서 이런 다양한 노력을 했어? 그리고 성적도 이 정도 오면 나쁘지 않고. 그러니까 이게 원래 고교학점제랑 학종에 맞는 원래 맞습니다. 짝꿍이란 말이야. 짝꿍이죠. 정확하게는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이 고교학점제의 취지를 가장 잘 살릴 수 있는 대입 선발 방식이긴 그렇지. 합니다. 그 뜻입니다. 뭐 학종이 좋다는 게 내가 아니고. 사귀었던 사람이야. 그래서 결혼까지 약속한 사람이야. 그런데 결혼식장에 갔는데 다른 사람이 내 결혼할 사람은 불법 유턴에서 나가고 있고 다른 사람이 들어오려고 이런 느낌. 그게 전형적으로 미국 영화 중에 예. 산드라 블록이 주연한 당신이 잠든 사이라는 영화가 그래요? 예. 당신이 잠든 사이에서 배우자가 바뀌나요? 바뀌었어요. 그래요. 그래요?
그래서 현재 고교학점제 도입과 학생부 종합전형이 지금 안 맞는 그러니까 그런 상태가 돼버린 거죠. 이거 되게 중요한데 그래서 다 판을 짰는데 네. 논리적으로 맞는데 이걸 한 번에 다시 하기 어려우니까 지금 조금 이렇게 하다가 한국에 해보고 있는데 일단은 야 이거 우리 국민 정서상 평가의 주관이 개입되는 걸 이렇게 그쵸. 못 참는구나. 이거는 옳고 그르고가 아니라 우리의 어떤 느낌상 받아들일 수 없는. 특히 되게 민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핵심은 어쨌든 그래서 종합전형 자체가 이제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가는 건데 같이 가는 이게 지금 건데. 학생부 종합전형도 훼손이 많이 됐죠. 네. 어떻게 보면 이제 기존의 여러 가지 학생부 기록에 대한 공정성 문제라든가 뭐 이제 뭐 학부모들의 찬스, 부모 찬스를 이용한 뭐 논문을 쓴다거나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 제기가 많이 되면서 이게 현재 학생부 기록에 온전하게 남아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예. 그래도 국민 정서가 안 되니까 네. 이 주관적인 평가. 뭐 자기소개서도 없어졌고요. 이거는 솔직히 진보 보수할 것 없이 대입 관련해서는 진짜 명확하거든요. 네. 명확한데 이거는 국민 전서가 안 좋아서 계속 이거를 불법 유턴이고 김상경 교육감이 약간 이거를 좀 무책임한 어떤 그런 유예를 해버린다던가 네.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심지어 지금 학생부 아까 방금 학생부 내용도 다 빼버렸어요. 네, 난도질 당 상태죠. 그냥. 다. 예. 뭐 수상에 대해서 과도한 스펙 경쟁 수상 빼. 야 동아리도 과도 야 동아리도 빼. 뭐 야 독서록도 야 그것도 빼. 야, 자율 동아리랑 독서가 빠져 있습니다. 다 빼. 야 장래희망도 빼. 야. 장래희망도 뺐고요. 그러니까 봉사는 교내 봉사만 인정. 야 뭐 이런 그리고 식으로. 어차피 아무것도 못하는 거 자소서 쓸 것도 없네. 야 자소서도 빼. 진짜 이게 웃긴 얘기지만 이 코미디가 현실이에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실제로 1학년, 2학년 지금 학생부 보면 뭐 딱히 기록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 미래형 학종 가능하냐 이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현재 수능 시스템도 교육학점제랑 안 맞아. 네. 지금 내신 상대평가 시스템도 안 맞아. 학종은 원래는 취지는 맞는데 취지가 안 되게 해놨어. 네. 누더기를 쳐놨단 말이야. 그러면 이 상태로도 안 맞아. 그럼 뭐야 이거? 그럼 도대체 미래형 대입이 뭐냐 이거야 도대체. 결국 원점을 회귀하는 겁니다. 예. 본고사 갑니까? 다시. 그러니까 본고사 얘기가 나온다니까. 전 잘 모르겠는데 자동차 있잖아요. 그 막 이쁘게 꾸미는 걸 튜닝한다 그러더라고요. 예, 예. 튜닝의 끝이 어딘 줄 아십니까? 튜닝의 끝은 순정이래요. 다시 원래 모습으로 돌아온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뭐 고교학점제, 뭐 미래형 뭐 해봤자 결국 우리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시험 점수. 너 몇 점이야? 너 몇 등이야? 이게 이걸 벗어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럼 홍프로님은 이제 결국 본고사로 간다. 아니요. 그러니까 점수화된 시스템 그거를 벗어나서는 그러니까 일부 남을 수 있겠지만 그게 주력으로 가기에는 저항이 너무 심할 것 같아요. 이거 종합해봤는데 결국은 다 빼고 내신 성적으로 뽑잖아요. 어찌 됐건 거의. 그래서 네. 제가 이게 그거예요. 지금 이제 뭐냐 이거예요. 그럼 어떡할 거냐.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그거를 다음 시간에 한다는 얘기예요. 뭐야? 아니 지금 잔뜩 원고를 써놓고 이거를 반만 한다고요 지금? 내가 있잖아 2주 특집이라고. 아, 그래요? 근데 이게 궁금한 게 답이 알겠습니다. 있어요? 답은 없지만 답은 없죠. 제가 누굽니까? 펜타킬이죠. 네. 네, 펜타키 선생님이 또 접신도 하시고, 뭐 법사님들도 만나고 제 그러기 때문에. 머릿속에 가용 가능한 모든 방법과 창의적인 방법 다 갖고 왔습니다. 아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것도 오늘은- 내년에 발표하기 전에 빨리 내가 다 약쳐놔야 돼. 오늘은 이제 고교학점제의 도입에 어떤 이런 걸 뭐라고 하죠? 이게 프리퀄 방송인가요, 일종의? 모르겠습니다. 이게 그 이해도를 올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내용을 그렇죠, 그렇죠. 솔루션을 해결하기 위해서 문제가 뭔지 아. 정확히 상황을 아 예. 객관적으로 인지해야지 아 왜 이런 솔루션이 나오는지 이해가 되는 건데 예. 그냥 우리 병원 가잖아요. 음. 병원 가면 딱 약 먹어 그러면은 이거 먹기 쉽지 않아요. 네. 근데 의사가 당신 지금 이런 상태고 아. MRI 찍어보니까 골마 들어가고 있고 지금 통증이 이런데 아, 그게 아니고 예, 밥 먹으려고 배고파서 오늘 그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그 역사 관련 영화들을 보면 요즘에 역사 관련 유튜버들이 그 역사 배경과 관련된 광고를 많이 하시거든요.
뭐 약간 그런 느낌이라서 네. 다음 주 내용을 이해하시려면 오늘 됐습니다. 이해를 하셔야 되고 오늘 내용은 어쨌든 고객학점제와 현재 어떤 것들이 논의되고 문제인지, 문제가 무엇인지, 있는지 예상이 네, 되는지가 그런 이제 것들을 기본적인 베이스를 다뤘기 때문에 그냥 뭐 쓸데없는 얘기는 얘기죠. 그래서 다음 주에 정확하게 현재 가능한 대안이 어떤 것들이 네. 있고 펜타킬 선생님이 보기에는 이런 방향이 국가의 미래와 운명을 위해서 바람직하지 않을까. 뭐 그런 건 모르겠고 네. 그냥 예상 가능한 시나리오를 다 갖고 알겠습니다. 왔고요. 그러면 다음 주 방송 얘기 들으면은 예. 그 중에 하나 걸립니까? 일단 제 머릿속에 예상 가능한 시나리오 다 갖고 물론 교육부 현명하신 분들이 제 예상을 넘을 수도 있죠.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펜타킬 선생님 입시왕의 공식 예언과 한 절반은 맞추는 예언가 펜타킬 선생님께서 다음 주에 맞기도 이제 하고 틀리기도 하는 다음 주에 고교학점제 미래 고교학점제 체제에서의 대입 전형을 시나리오를 짠다. 네. 조금만 기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뭐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 있나요? 고교 학점제 이쪽으로 가야 하는 취지는 공감하나, 네. 아직은 좀 과도기 좀 이르지 않나. 우리가 시기상조. 받아들이기 조금 이르지 않나. 네, 알겠습니다. 과도기 중이다. 이렇게 예. 말하고 싶습니다. 예. 공부를 하지 않는 너의 취지는 이해하나 그런 너한테는 시기가 없다. 아예. 알겠습니다. 자, 대입 제도라는 것들이 이제 어쨌든 뭐 변화무쌍하게 바뀌는 것처럼 보이지만 또 흐름이 보이기도 하고요. 요거를 이제 정확하게 이해를 하면 딴 게 아니고 이제 헛돈을 좀 덜 쓰게 됩니다. 예. 쓸데없이 돈 쓰는 일을 좀 막아드리기 확실한 위해서 거는 있어요. 나는 좋습니다. 계속 말하죠. 나는 좋아요. 예. 대입이 바뀌면 근데 이제 바뀌는 대입에 대해서 좀 정확한 이해도를 하기 위해서 입시왕도 계속 방송을 만들어 내가 보도록 만약에 하겠습니다. 다음 주 방송을 네. 유료로 하자. 내가 유료로 팔자. 5,000원씩. 그럼 안 사실 거예요? 안 산다 야. 안 사나? 야, 씨 5,000원 아닌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그럼 저희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다음 주에 미래형 대입에 대해서 자세하게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 감사합니다.